오바 푸시는 개오바라는 뉴스인데요. 브론슨 리드가 오바 패미의 푸시를 겨냥한 듯한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브론슨 리드는 SNS를 통해 브론 브레이커를 억지로 밀어준다는 반응을 걱정하더니 라고 올렸습니다. 이는 WWE 언리얼에서 트리플 H가 브론 브레이커를 너무 밀어준다는 인상을 팬들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라고 언급한 내용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실제로 오바 패미의 푸시에 불만을 드러낸 것인지 혹은 리드가 복귀가 임박했고 곧 오바 패미와의 대립을 암시하는 포석일 수도 있다는 추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브론슨 리드가 SNS로 이렇게 토스를 해줬고 브론 브레이커가 강력한 눈인사를 통해서 스파이크를 날렸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자연스러웠다. 그래서 로우를 보고 나서 저는 이 뉴스를 먼저 썼거든요. 그리고 로우를 나중에 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 짰구나. 이 생각이 딱 들면서 되게 멋있었어요. 네. 아 이 장면 좋았죠? 브론슨 리드가 먼저 SNS로 토스 이렇게 딱 해줘서 아 브론 브레이커 밀어주는 거 역반응 걱정할 때 언제고 오바패미는 훨훨 날개 안에 SNS에 딱 글 쓰고 나서 바로 브론 브레이커가 오바팸이랑 눈싸움하는 거 너무 좋았습니다. 아 브론 브레이커 연기 좋았지 오늘. 나도 아 브론 브레이커의 그 열등감 부부 연기력 진짜 배우 보탬 보였음. 너무 잘했음. 그니까요. 오늘 로우 보니까 복선이었음.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브론 브레이커 역시 아직 죽지 않았다. 분명히 답이 있다. 또 무엇보다 무려 조 핸들을 아주 쉽게 물리치면서 멋진 모습, 모멘텀 딱 다시 일으켜 세우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브론이 오바에게 질투심 생기는 그 연출이 어마어마했어요 정말. 그죠? 모두가 극찬하고 있는데 그게 진짜 더 기가 막힌 게 뭔지 알아? 브론슨 리드가 먼저 운을 띄워줬어요 SNS로. 브론 브레이커 띄울 때는 너무 억지로 띄우는 것 같다고 걱정하더니 오바 패미는 확 띄워주네? 이런 식으로 SNS에 썼단 말이야. 그래놓고 그거를 마치 트리플 H가 모든 게 계획된 거지 어떻게 보면. 안 그러면 브론슨 리드가 미쳤다고. 자기 푸시 안 한 것도 아니고 친구 푸시 안 했다고 그렇게 SNS에 글 쓸 수가 없는데 WWE 좀 정신 차린 듯한 느낌? 근데 아무리 처음에 내가 그 박치기론을 좀 많이 밀어가지고 역풍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박치기를 좀 쉴드를 쳐주고 싶은데 쉴드를 칠 수가 없다. 언리얼까지 보니까 언리얼로 내 말이 맞다는 걸 확인하니까 쉴드를 칠 수가 없다 정말. 오히려 내가 더 남들한테 뭐라고 하고 싶어. 내 말이 맞지? 이렇게 막 소리치고 싶어. 쉴드를 칠 수가 없다. 그죠? 안 그랬으면 레슬매니아는 무조건 세스가 챔피언인 채로 브론 브레이커랑 경기했을 텐데 브론 브레이커가 웬만하면 대관식 했겠지. 그 나비 효과라는 이론 자체가 박치기를 안 했다면 브론 브레이커 역시 아나운서 테이블을 들고 소리 지르는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뉴스입니다. 은퇴 암시였나? 브록 레스너의 발언을 두고 은퇴를 암시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리플 H는 썸머슬램 기자회견에서 레스너가 나는 과거다 라고 말한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발언이었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레스너의 은퇴 여부는 공식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레슬매니아 43을 끝으로 은퇴할 수 있다는 루머도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PW 인사이더는 레스너가 직접 썸머슬램 1회차 메인 이벤트를 맡기 원했다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레스너가 좀 마지막 경기를 하려고 정치력을 발휘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보도인데요. 브록 레스너 은퇴라는 뉴스입니다. 브록 레스너의 은퇴가 사실상 공식화됐습니다. 로우에서는 브록 레스너의 WWE 커리어를 돌아보는 헌정 영상이 방송됐고 로만 레인즈를 비롯한 여러 WWE 스타들이 감사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오바 패미는 프로모를 통해 이제 브록 레스너는 편히 쉴 수 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시대가 시작됐음을 선언했습니다. WWE 역시 레스너를 공식 홈페이지에 레전드 엘룸나이 명단으로 옮기면서 사실상 선수 생활의 마침표를 찍는 연출로 이어갔습니다. 현재는 방송 연출과 홈페이지를 통해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엘룸나이 여기 동창회 섹션에 가면은 이 브랜리 리스 NXT 찍먹했다가 방출된 이 여성하고 브로더스 클레이 사이에 브록 레스너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프터매니아 때도 틀어줬다고. 애프터매니아 때도 똑같은 거 나오지 않았냐? 가스맥에 스탠드얼론 나오지 않았어? 아이 스탠드얼론? 오늘도 가스맥에 아이스탄 언론 나오던데. 어쨌든 간에 레서는 이제 동창생 코너로 이동했으니까 은퇴라고 봐도 무리는 아니에요. 무리는 아닌데 당장에 내년도 레슬매니아 때 나올 거다라고 하면 또 이상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사우디 보너스는 그 누구도 거부하기 힘들어. 숀 마이클스조차도 돌아왔잖아.
그래서 아마도 일단은 잠깐 멀어졌다가 내년 레메 때 나오지 않을까. 일단은 은퇴입니다. 일단 은퇴예요. 일단은 동창생 코너로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놓고 사우디 레메 나올 듯 나도 내년 사우디 레메 브록 레스너 나올 것 같아. 안 나올 이유가 없다. 브락이 여전히 너무 잘하는 걸 보여줬는데 왜 굳이 은퇴를? 더군다나 얼마 전에 인터뷰한 거 보면은 자식들 식대가 너무 많이 나간다. 애들이 다 운동선수 거의 막 걔네 거의 군대잖아요. 5명 4명인가 5명인가 거의 뭐 군대 한 부대보다 더 강해 보이는데 걔네들 먹는 돈이 너무 많이 나간다고 인터뷰했기 때문에 아마도 레스너가 완전한 은퇴는 아닐 것이다. 마야 레스너랑 싸우면 무조건 지지. 여기 이 방에 있는 사람 대부분이 질 거예요. 또 레스너는 공식적으로 은퇴했습니다. 레스너가 동문회 섹션, 엘룸나이 섹션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래서 NXT 찐먹했던 브린리 리스, 또 잠깐 정치판에 봐드렸던 브로더스 클레이 사이에 브록 레스너 있다. 카메론. 예전에는 이제 은퇴한다고 장갑도 벗고 신발도 벗고 했는데 금방 또 나왔잖아. 이번에는 동문회 섹션으로 옮겨졌으니까 아마 사우디 레슬매니아 전까지는 좀 아마 안 나올 것 같아. 근데 사우디 레슬매니아 하지 않을까? 아니 너무 잘하니까 이번 헤리언스를 너무 잘해줬으니까 맘먹으면 잘할 수 있잖아 또. 그래서 존시나 최근 인스타 포스트라고 하네요. 이제 본인의 가장 큰 라이벌이었죠. 브록 레스너가 없었더라면 존시나도 없었기 때문에 브록 레스너의 마지막을 굉장히 치하하고 있는 존시나가 되겠습니다. 브록 레스너의 밥이었죠. 맨날 스맥다운에서 맨날 개쳐맞는 역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존시나가 하도 열받아서 레스너의 F5를 우스꽝스럽게 쓰는 게 FU였죠. F5에 5 대신 U 해서 뻑큐 해갖고 레스너를 열받게 하려고 만든 게 뻑큐야. FU. 그래서 일부러 FU를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 레스너가 아니었다면 지금 존시나 아예 없었죠. 아예 없었고 그러고 나서 레스너가 UFC 한번 휩쓸고 다시 컴백해서 존시나랑 익스트림 루즈 경기할 때도 존시나 다시 한번 끌어올려줬다. 엄청난 경기였죠. 그 경기도. 존시나하고 레스너는 정말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또 미네소타 바이킹스 굉장히 유명한 구단이 되겠는데 이 레스너의 저지를 특별히 팔았어요. 특별히 미네소타 바이킹스의 저지를 특별히 팔았는데 엄청 많이 팔렸죠. 이거 썸머슬램 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객석에 이거 입은 사람 진짜 많았습니다.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 레스너가 한때 NFL에 잠깐 했기 때문에 그것도 기념하는 그런 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상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간부도 몰랐던 엔딩. 브록 레스너의 경기 후 행동은 사전에 준비된 각본이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종료 후 레스너는 오바페미를 다시 링으로 불러 안아주고 나는 과거이고 너는 미래다 라고 공개적으로 치켜세웠습니다. 오바페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며 갑작스러운 포옹과 격려는 모두 레스너의 즉흥적인 행동이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팬들은 더욱 진정성 있는 장면으로 받아들였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게 제가 증인입니다. 이게 그 마지막에 오바페미가 이기는 장면 보여주고 프로듀스 바이 뭐 폴 르벡 리피팅 뭐 이렇게 나오고 그러면 이제 헤드셋에서 WWE 본사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미국인이 저한테 good job guys 뭐 see you tomorrow 뭐 everyone 뭐 good night good afternoon good morning 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안 끝나니까 뭐 wait everyone 뭐 이러면서 잠깐 기다려 여러분 잠깐 기다려 이러더니 뭐 뭔가 더 있나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there's some more 막 해가지고 나중에 또 인터뷰해갖고 막 한빈이도 한국 버전 들어보시면 작별 인사 했다가 뭐 더 있나 보네요 이러면서 다시 또 브록 레스너의 인터뷰를 해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로 원래 레스너가 끝냈어야 됐는데 안 끝냈다 쇼를. 레스너가 쇼를 오버런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 꺼졌는데 목소리가 나와 크크. 그니까 대놓고 애드리브 아니면 그니까 브록이 방송 시간을 오버런 했어. 잠깐 인터뷰 하는 동안만. 네. I don't think there will ever be another Brock Lesnar. What he was able to do. 그가 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나올지 모르겠다. 제2의 레스너는 없다. 뛰쳐나가서 UFC 챔피언 되고 다시 와서 또 WWE 챔피언 되고 그의 운동 능력은 최고였고 UFC, WWE 다 먹었다. 나도 이 얘기 많이 하는데 난 진짜 최고인 것 같아. 그래서 레스너 이야기할 때마다 짜고 치는 거 안 짜고 치는 거 다 챔피언 된 사람이라고 그 얘기 꼭 하거든. 누구도 그처럼 할 수 없다. 그쵸. 레슬매니아 30일 메인 이벤트를 시작으로 로만이 메인 이벤터로 발돋움했죠. 그대로 브록이랑 많이 했잖아. 어떻게 보면 브록한테 과외받은 게 로만이 먼저지 오버보다. 제2의 레스너는 오버도 아니고 마야 레스너일 것 같은. 그러게. 이 업계 전체가 그를 그리워할 것이다. 브록이 WWE에 해준 걸 모두 감사하게 여긴다. 로만 레인즈의 공식적인 샤라웃이 있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12년 대서사의 마침표. 로만 레인즈와 세스 롤린스는 썸머슬램의 마지막을 장식했습니다. 세스는 쉴드 시절 복장을 오마주하며 등장했고 경기에서는 딘 앰브로스의 리바운드 레리업과 더티 디즈까지 쓰며 쉴드의 역사를 되새겼습니다. 결국 로만이 스피어로 승리를 거둔 뒤 두 사람은 링 한가운데서 쉴드 시절의 피스트 범프를 나누며 12년에 걸친 라이벌 구도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뭐 뉴스 계속해서 보신 분들 알겠지만 얘네들이 또 붙네, 왜 붙냐, 왜 메인 이벤트냐 이런 뉴스가 뭐 현재 의견도 있었고 뭐 커뮤니티 보신 분들은 얘네 또 하네 이런 말이 많았는데 세스가 직접 인터뷰에서 우리 별로 안 붙었어요. 위클리 쇼 제외하면 PLE 이번이 4번째입니다. 싱글로는 몇 번 안 붙었어요. 여러분들이 기분 탓이에요 이랬는데 정말로 나이트의 메인 이벤트 역할을 제대로 해주었다. 왜 굳이 한 번 더 했는지 알 수 있는 너무 좋은 경기였다. 또 제가 계속해서 프리뷰 때도 의미부여했다시피 로만 레인즈는 세스를 무조건 이기는 게 자신의 지금 최고 버전의 로만 레인즈를 증명할 수 있는 과업의 필수적인 요소였거든. 그래서 세스를 당연하게 이겼고요. 이기면서도 쉴드의 하나의 시대를 마무리하는 엄청난 연출을 보여줬기 때문에 정말 미친 경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로펑, 로세, 아메리카노 대전 올해 경기 후보 가슴이 웅장해진다. 그니까 저도 너무 좋아요. 예, 저도 이 세 경기가 지금 거의 3탑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이 세 경기 너무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뭐 WWE 내부 혹은 팬들은 올해 최고의 명승부를 뭘로 뽑을지 연말이 또 기대가 됩니다. 커튼글 합성 사진이 개 터지는데 크크. 쉴드와 함께하고 싶은 영혼의 명예 쉴드 멤버죠. 네, 일회성으로 쉴드 멤버로 경기를 치렀던 커튼글 무려 4.9천 RT 70만 조회수를 거두고 있어요. 굉장히 인기가 있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딘 앰브로스를 인정했다. 이번 메인 이벤트에서는 WWE가 오랜만에 딘 앰브로스를 직접 언급했습니다. 세스 롤린스가 딘 앰브로스의 리바운드 레리엇을 사용하자 마이클 콜은 생방송에서 헬로우 딘 앰브로스 라고 외쳤고 로만 레인즈 역시 더티 디즈를 선보이며 쉴드의 세 번째 멤버를 기렸습니다. WWE가 오랫동안 의도적으로 언급을 피했던 딘 앰브로스를 공식 중계에서 직접 언급한 점은 많은 팬들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리바운드 레리어스 띠용 하고 딱 이 세스가 딱 쓰니까 마이크 콜이 막 헬로 딘 앰브로스 이러더라고. 그러기도 했고 더리 디즈 막 이러더라고. 네, 뭐 한국 해설들은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했다는데 아무튼 네, 아이고 저는 입중계 때 더티 디즈라고 했죠. 네, 아무튼 네, 그런 재밌는 비하인드가 있었고 WWE가 의도적으로 딘 앰브로스의 언급을 피해왔잖아요. 딘 앰브로스란 말을 절대 안 했어. 근데 이번에 대놓고 했죠. 네, 순간 저는 또 근데 그래서 느낀 게 이번에 산타나도 몬타나 어쩌고로 바꿨잖아. 그런 것처럼 WWE가 굳이 선수 이름을 바꾸는 의미가 여기서 있지 않았을까. 안 그랬으면 존 목슬리라고 외치긴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이번 사례로 인해서. 딘짱구 안 죽었어 유유. 다들 뭐 딘짱구를 기린다. 딘짱구 추모 경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아무튼 간에. 그래서 선수 이름이 그러니까 딘 앰브로스는 저작권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딘 앰브로스는 상표권이 있으니까 WWE가 굳이 끝까지 안 하려다가 그래도 플랜 B로 완전하게 존 목슬리를 샤라웃 할 수 있었다. 문자 했겠죠. 예, 세스랑 딘 앰브로스 연락하는 사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존 목슬리가 지금도 세스의 스톰프를 쓰잖아요. 지금도 스톰핑을 써요. 일부러 커버 스톰프 쓴단 말이야. 그래서 아마 사이가 좋지 않을까. 연락을 가끔 한다는 뉴스를 또 전해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사이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다른 우주에서는 점점 해서 쉴드의 완전체에 있을 수 있었다. 여기는 홀령 사진이야. 여기는 이미 홀령으로 처리해놨어. 이때가 존 목슬리가 태어날 때다. We right them to knock the pillars of the sinistry on their ass. 이게 AW 막 왔을 때인데 내 기억엔 케니 오메가 괴롭히면서 데뷔했던 걸로 기억하거든. 무슨 유리 테이블 위로 패러다임 쉬프트 더티 디즈 날렸던 그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이 햄버거 먹고 있는 로만 레인즈 이게 유명한 격투기 선수였나? 복서였나? 방어전 하고 나서 햄버거 먹는 풍습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좀 오마주했다. 전 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런 말도 있습니다. 존 목슬리가 WWE랑 다시 일하는 이 맥도날드에서 점원을 하겠다 이렇게 말한 게 있어가지고 그 문구를 이제 받아서 로만이 일부러 맥도날드를 먹었다 이런 썰도 있어요. 네.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어쩌면 둘 다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기념비적인 세레모니로 버거를 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승리 후에 치팅하고 있는 로만.
이게 근데 되게 엄청 화제더라고. 로만 레인즈가 본인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장난 아니었어, 반응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건데 존 목슬리는 WWE로 다시 가느니 맥도날드에서 일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로만이 경기를 이기고 맥도날드를 먹었다. 상징하는 바가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레모니조차도 어쩌면 존 목슬리를 암시하는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재밌는 짤인 것 같아요. 다음 뉴스입니다. 경기 후에 진짜 대화. 로만 레인즈가 세스 롤린스에게 경기 후에 실제로 했던 말을 공개했습니다. 로만은 FCW 시절부터 항상 우리 둘이었다. 쉴드 때도 우리는 이 회사를 바꿀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떠나고 도망칠 때도 우리는 끝까지 회사를 지켰다 라고 하며 세스와 함께 회사를 이끌어온 시간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FCW, NXT 시절 전에 플로리다 챔피언십 레슬링, WWE 산하단체가 되겠고요. OVW 다음이 오하이오 밸리 레슬링 다음이 플로리다 챔피언십 레슬링, 플로리다를 근거지하는 인디 단체였고 그러다가 NXT가 출범되면서 NXT로 또 둘이 같이 바운딩 됐죠. 그래서 이제 NXT의 초창기 챔피언 세스 롤린스, 그때부터 우리 둘이었다. 우리 둘이 회사를 이끌 거란 걸 알고 있었다. 로만 레인즈 이 대사를 입중계 때 경기 중간에도 했죠. 경기 중간 때도 거의 막 딸피가 된 세스 롤린스를 막 잡고 일으켜서 언제나 너랑 나였어. 결국에 너 아니면 나야 막 이러면서 막 와리가리 스피어치고 막 좋았습니다. 그래서 둘 간의 사이콜로지가 굉장히 빛나는 굉장히 좋은 대사였죠. 2020 대 삼치와 쇼마 인정입니다. 인정. 또 쉴드의 끝을 의미하기 위해서 쉴드로 등장하는 세스를 불태우는 이 장면 좋았죠. 그래서 버니 다운 하고 시작하는 거 좋았습니다. 이 장면 좋았어요. 대역이 아니라 엘리드였네. 엘리드였어요. 네. 그 티파니 스트래턴 했을 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절친 2명 유명한 짤들이죠. 이거 초밥 먹고 탈장 걸렸던 둘이 뭐 자동차 타면서 노래하는 영상도 유명한 거 있고 뭐 친합니다. 친해요. 굉장히 친합니다. 엔드 오브 앤 에라 해서 이제 하나의 시대가 끝났다. 이게 2일차 썸머슬램 끝나고 입중계 때 제가 바로 했던 얘기가 이 숀 마이클스 트리플 H 언더테이커의 그 헬리너스에 보는 것 같았다. 엔드 오브 앤 에라 같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레슬라미아도 딱 정확하게 이 비교자를 가지고 와서 많은 공감을 받고 있는 모습이네요. 사람들 생각하는 게 다 똑같아. 썸머슬램의 전설적인 장면에서 굉장히 상징적인 이 둘의 경기가 있었다. 기어조보 로고가 또 이렇게 핏빛으로 뿌려져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이 둘의 대결이 뭔가 더 장엄해 보이네. 이게 PPL의 순작용인가? 진짜 피난 줄 알았음. 그니까 바비 루드, 마이클 헤이즈가 로만 레인즈와 세스 롤린스의 경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러면 마이클 헤이즈 쫓겨나기 힘들겠는데? 이제부터 케빈 오웨스의 특집입니다. 기적같은 복귀란 뉴스인데요. 이번 대회 최고의 순간 중 하나는 단연 케빈 오웨스의 복귀였습니다. 목 부상으로 선수 생활이 끝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던 그는 17개월 만에 돌아와 전혀 녹슬지 않은 경기력을 선보였습니다. WWE는 복귀와 동시에 오웬스를 월드 타이틀 경쟁에 투입했고 CM 펑크와 새로운 라이벌 구도까지 예고하며 스맥다운 메인 이벤트에 신선함을 더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스맥다운이 좀 재밌을 것 같다 이런 기대가 될 정도로 썸머슬램에 굉장한 복귀가 있었죠. 너는 셀링이어도 목 잡지 마라. 심장 나가겠다. 우리 입중계 보신 분들 다 케빈 오웨스 목 잡을 때마다 다들 다친 거 아니야? 다친 거 아니야? 막 애간장을 졸였는데 진짜 목 셀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 뉴스 재밌습니다. 시나전을 위해 무리했다라는 뉴스인데요. 오웬스는 존 시나와 마지막으로 맞붙기 위해서 복귀를 서두르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원래 6개월 뒤 진행하는 검사를 3개월 만에 받게 해달라고 요청할 정도로 조기 복귀를 원했고 시나의 은퇴 투어 안에 경기를 꼭 치르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시나와의 마지막 맞대결은 성사되지 못했지만 지난해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서 열린 시나의 마지막 경기에는 현장을 찾아서 함께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날 경기하고 싶었는데 결국에는 자리만 지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들 아시잖아요. 1승 2패 할 정도로 굉장히 라이벌리가 있던 두 사람인데 결국에는 시나랑 마지막 한 번 더 경기하고 싶었는데 못했다. 굉장히 명승부를 펼쳤고 이때 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이때 케빈 오웬스 진짜 미친듯이 좋아했어요. 원래 다들 아시겠지만 전 인디 레슬링 좋아했고 케빈 스틴 좋아했고 블랙 앤 골드를 제일 좋아했기 때문에 케빈 오웬스가 콜업 되자마자 그 눈에 가신 존 시나를 때려 눕힌 다음에 발로 밟고 NXT 배트 딱 들어올릴 때 와 씨발 막 이렇게 막 엄청 좋아했는데 그때 결국에는 존 시나가 한 번 더 이기면서 끝나긴 했지만 어쨌든 그 또한 시나의 은총이죠. 어쨌든 시나를 한번 이겨보는 거 발로 밟는 거 이것도 시나의 은총이기 때문에 돌아보면 참 시나에게 고맙고
케빈 스틴을 좋아했던 저로서는 참 시나에게 고마운 것 같습니다. 그때는 열받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고마워요. 아무튼 그래서 케빈 오웬스도 조기 복귀를 좀 많이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하인드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것도 썸머슬램 비하인드라고 할 수 있겠고. 나츠는 유명한 존시나 안티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존시나 안티. 또 틀어줘야 돼? 몇 번을 틀어야 돼 대체? 존시나를 정말 사랑했어요 저는. 아니 엄마 나 옛날에 중학교 때 존시나 좋아했지. 알아. 중학교 때부터 계속 좋아했지. 그럼 엄마가 알지. 아니 나 존시나 좋아하는데 사람들이 존시나 싫어하는 줄 아는 사람들이. 나 중학교 때부터 좋아했지. 그래가지고 그 그림 그려가지고 그 오려가지고 인사해서 뭐 팔기도 했잖아. 그치. 재미나이 아니에요. 예. 존시나 제일 좋아하지 않았어? 존시나 좋아했지 그때 당신은. 그러니까 엄마가 존시나인지 뭔지 알지. 26년 5월 7일에 녹음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쇼츠로 지금 만들어야겠다. 오늘 이거 방송 끝나면 내가 쇼츠로 따가지고 메인에 걸어놔야지 안 되겠어요. 이거 자꾸 사람들이 음해하고 곡해하고 더 이상 난 이 정승호가 새겨놓은 주홍 글씨 때문에 너무 괴로워요 진짜로. 그래서 진짜로 좀 이제는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신 나도 근데 엄마가 마지막에 이 한마디 그때 당신은이란 워딩이 좀 걸리긴 했어. 아씨 이거 가지고 또 쉴드 칠라 했는데 또 안 되겠네 이 생각 속으로 하긴 했어. 근데 그 목소리가 어머니인 걸 우리 어떻게 확인하죠? 엄마야 엄마라고. 진짜 어이가 없네. 근데 좀 싫어했던 때가 있던 거지. 너무 많이 먹을 때가 싫었지. 저는 인디 레슬링 충이었어서 그때 인디 출신 내가 좋아했던 선수를 다 잡아 먹을 때 싫었어. 그냥 그게 전부예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 턴이랬을 때 좋아했습니다 여러분들. 다들 유튜브 때 증인이잖아. 내가 턴이랬을 때 얼마나 좋아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10여 년 전에 싫어했고 마지막에 좋아했다고. 2005년 2006년 사이에 시나 광팬들 대거 악질 시나빠로 바뀌었다. 진짜로 그 레슬뱅크 포럼 때 시나 욕 엄청 많았어. 포기 직전이었다. 케빈 오웬스가 복귀까지의 과정을 직접 공개했습니다. 그는 서머슬램 포스쇼에서 더 이상 링에 설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며 선수 생활이 끝날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라고 털어놨습니다. 가족과 친구들, WWE 의료진의 도움 덕분에 버틸 수 있었지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복귀 가능성을 확신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몇 주 전 극적 허가란 뉴스인데요. 오웬스는 복귀 허가를 받은 시점도 공개했습니다. 수술 후 여러 차례 검사를 받았지만 회복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몇 주 전 검사에서야 의료진이 원하는 결과가 확인되면서 링 복귀 허가를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는 CM 펑크와 WWE 챔피언십을 둘러싼 대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너무 그리웠어 우리 나요돈. 그니까요. 알라바마 슬램 다신 하지 마라 코디. 아니 알라바마 슬램도 영향이 있었겠죠. 물론 분명히. 왜냐면 사다리에 목이 부딪혔고 목을 잡았으니까. 근데 그 뒤에 세미제인하고 언생션 매치도 했어. 물론 코디 로즈의 데미지도 있긴 있었을 것 같지만 아무튼 그냥 다 코디 잘못은 아닌 것 같다. 다음 뉴스입니다. 2년이면 충분하다라는 뉴스인데요. 오웬스는 앞으로도 몸을 사릴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의료진, 집도의 모두가 조심해서 경기하라고 당부했지만 자신은 모든 것을 쏟아붓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 결과 2년 뒤 은퇴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복귀 전에서도 캐논볼, 다이빙 공격, 스완턴밤 꺼리낌 없이 선보였습니다. 꼭 스완턴밤하고 목 잡아 사람 정신 나갈 것 같아. 그죠? 굉장히 무섭잖아요. 에지처럼만 관리해주면 돼. 그쵸. 에지가 정말 기가 막히겠죠. 그래서 나는 이번에 유튜브 하면서 유튜브 지금 한지 한 2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보고 울었다? 보고 찡했다? 울었다는 댓글이 이렇게 많은 거 처음 봤어요. 케빈 오웬스 복귀라던가 게이블의 등극 후에 가족과 있는 장면이라던가 랜디 우튼이라던가 되게 눈물 났다라는 댓글이 되게 많이 보이더라고. 그래서 이번 썸머슬램은 되게 감동이 있었다. 저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케빈 복귀는 나도 울컥하. 오웬스 복귀 때 눈물 흘리는 여성분이 있었어. 맞아. 저는 근데 아시다시피 좀 한 발치 뒤에서 보기 때문에 그냥 막 물개 박수 정도만 쳤다. 그때 입중계하면서 케빈 오웬스일 것 같은데? 이랬는데 케빈 오웬스 딱 나오는 순간 막 와! 이랬던 여러분들하고 다 같이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포스트쇼에서 빅이랑 포옹할 때 눈물 찔끔했음. 그게 이 포스트쇼에서 빅이랑 포옹한 게 정말 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물론 오랜만에 만난 동료이기도 하지만 빅이는 못한 걸 케빈 오웬스가 한 거거든요. 빅이는 목이 부러져서 수술을 받아도 복귀를 못했잖아. 케빈 오웬스도 같은 벽에 부딪혔고 실제로 포기하려고 했으나 그 벽을 넘고서 빅이가 못한 걸 해낸 거잖아. 케빈 오웬스가 의미가 정말 남달랐습니다. 빅이하고 포옹하는 게.
So happy for you, man. I almost fucking cried. 아 비기가 나 진짜 씨발 울었어 이렇게 I almost fucking cry 나 씨발 거의 울었어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애프터쇼라고 해도 떡더비고 피지쇼고 욕을 하면 안 되는데 비기가 정말 각본을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감동했다. 너무 축하했다. 그냥 진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비기가 하고 싶었던 거, 비기가 못했던 거를 케빈이 해낸 거잖아요. 목 부상에서 기적적으로 선수 복귀. 그래서 굉장히 축하해주는 비기의 모습이 새삼 되게 찡했습니다. 썸머슬램 들어가기 직전에 케빈 오웬스라고 합니다. 소름 돋는다. 배가 많이 들어갔네. 그니까요. 너무 반갑다. KO 후. 그니까. 생각보다 평정심을 많이 찾은 채로 들어갔네. 표정이 되게 좋네. 다음 뉴스입니다. 마침내 보상받았다. 첼시 그랜의 우승은 팬들이 가장 반기는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머니 인 더 뱅크에서 쓰레기통에 던져지는 등 몸을 아끼지 않는 활약을 펼쳐온 첼시는 이번 우승으로 오랜 노력의 결실을 맺었습니다. 또한 WWE 얼리얼에서 샬럿 플레어나 티파니 스트래튼보다 한 단계 아래 선수처럼 평가받았던 첼시가 직접 두 선수를 넘어 정상에 오른 점도 큰 의미를 남겼습니다.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무 좋았습니다. 통쾌한 한마디. 첼시 그린이 우승 직후에 유쾌한 농담으로 웃음을 안겼습니다. 첼시는 지난해 자신을 낮게 평가했던 WWE 프로듀서 마이클 헤이즈를 언급하며 이번 우승을 그에게 바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WWE 얼리얼에서 공개됐던 과거 발언을 재치있게 받아친 것으로 현장에서는 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근데 이 사다리 경기의 프로듀서가 마이클 헤이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클 헤이즈가 직접 첼시 그린을 우승하는데 약간 일조했을 수 있죠. 또 그 경기를 직접 짜주었다. 약간 마이클 헤이즈의 반성문 같은 경기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뭐지 크크. 처음에 프로듀싱. 그니까요. 진짜로 마이클 헤이즈 샤라웃 첼황. 그니까. 보고 있나 헤이즈. 놀랍게도 보고 있음. 첼시 그린이 계속해서 마이클 헤이즈에게 감사하고 있네요. 트리플 H가 나를 안아줄 때 나는 이거 정말 13년 만에 처음으로 챔피언 됐네요. 당신이 날 몇 번이나 해고한지 알고 있나요? 해갖고 이제 2번 해고당했던 전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인디에서 올라왔다가 한번 해고당하고 NXT에서 콜업 됐다가 그 팔꿈치 부상, 에이프럼 위로 올라오다가 팔꿈치 부상 당해서 콜업 되자마자 부상, 해고 이렇게 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2번 해고당하고 다시 돌아와서 드디어 최고의 자리에 올랐죠. 임시긴 합니다만은. It was a win-win for me no matter what happened. I'm the underdog. Nobody believed in me. 내가 말했지. 아무도 날 안 믿었지만 Except for 70,000 people in that arena. Look what happens when you cheer for the underdog. 오늘 그래도 사람들이 많이 소리 질러줬고 사람들이 날 언더독을 위해 응원해줬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나 그리고 이거 좀 속 시원한 게 사다리 빨리 올라간 거 너무 좋아. 사다리 빨리 올라가는 거 너무 속 시원해 진짜로. 맨날 막 이질 빨리 와 빨리 방해 막 이러잖아 맨날. 근데 막 이렇게 빨리 올라가는 거 너무 속 시원했어 진짜. 관중 전원 팔 들면서 만세하는 거 진짜 쾌감 개점. 그니까 이 짤 재밌습니다. 특종입니다. 특종. 데니얼 브라이언과 바람난 물리치료사가 여성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특종입니다. 특종. 이게 뭔 말인지 아실 분들 아실 텐데 데니얼 브라이언이 불륜 각본할 때 물리치료사랑 불륜이 나는데 물리치료사 역할로 연기한 게 첼시 그린이에요. 첼시 그린이 인디 레슬러일 때 WWE가 이제 밀어줄 선수한테 져주는 지역 레슬러로 뭐 출연시키거나 아니면 뭐 토마스 치암파도 예전에 무슨 언더테이커의 상대 누구누구의 변호사로 막 나온 적이 있었잖아. 그런 것처럼 다들 이렇게 단역 딸이 역할 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딸의 역할을 할 때 첼시 그린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특종입니다. 데니얼 브라이언과 바람났던 물리치료사가 WWE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했고 이게 굉장히 재밌어서 한번 퍼와봤습니다. 첼시 스타덤에도 있지 않았나? 있었죠. 그래서 인터림 위men's 챔피언십 차지한 첼시 그린 첼황의 모든 타이틀이 되겠습니다. TNA도 있고 트리플 레아도 있고 스타덤도 있고 여러 가지 벨트 다 모아놨습니다. TNA 위멘스 챔피언 해봤었네. 오 대단한걸? 이때가 그때잖아. 그 제프 제럿이 딴 단체 만들었을 때 이 벨트 모양이었는데 글로벌 포스 만들 때 대단한걸? GFW였나? 맞아요. 글로벌 포스 레슬링 GFW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뉴스입니다. 뜻밖의 챔피언 등극. 오바페미가 썸머슬램에서 챔피언이 되었습니다. 브록 레스너를 헬리너셀에서 꺾은 오바페미는 ESPN이 선정한 모멘 오브 더 나이트 기념 챔피언 벨트를 전달받았습니다. 공식 타이틀은 아니지만 썸머슬램 최고의 순간을 기념하기 위해 제작된 특별 벨트로
오바페미의 상징적인 승리를 더욱 의미있게 만들었습니다. 2일차에는 첼시 그린이 받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ESPN에서 오늘 너 잘했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뭐 스포츠 경기로 치면 파이널 MVP에게 주는 그런 트로피 느낌? 그런 식으로 오바페미가 그날 당일에 ESPN 챔피언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벤트 머니 인 더 뱅크 때도 뛰어난 활약을 보인 인물에게 ESPN 챔피언십 벨트가 수여될까? 이걸 좀 지켜보면은 그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제 약간 뭐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거 보면은 오늘 경기 MVP 뽑을 때 왜 얘야? 얘 받을만 하지? 약간 이런 식으로 반응이 나뉘잖아. 그래서 매번 PLE 때마다 ESPN 챔피언십 벨트가 누구에게 돌아가나 이걸 지켜보는 맛도 있을 것 같아 앞으로는. 오바 첼시면 킹정이지 그러니까. 그래서 ESPN 챔피언십이 괜찮았어요. 저는 오바페미 첼시 그린 인정입니다. 네. 해서 오바페미가 ESPN 벨트를 받았는데 앞으로 이 ESPN 벨트는 그날 PLE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보인 선수에게 수여가 되는 이날의 MVP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바페미가 헤르네셀에서 좋은 활약 보였기 때문에 ESPN 벨트를 받았고 1일차에 2일차는 첼시 그린이 받았어요. 근데 브록 레스너는 안 받았을까? 이게 좀 궁금해지네. 아니면 그 경기에 승자한테만 주나 보다. 이날에 엄청난 베스트 바웃을 만든 경기에 승자한테만 주나 보다. 그죠? 그래서 오바페미 첼시 그린 이렇게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첼시 ESPN 챔피언 되고 굉장히 행복해하는 모습이죠. 아마도 그날 최고의 경기에 승자한테만 주는 것 같아요. 그 레슬매니아 때 주는 최고의 경기 트로피 어쩌고 그거 명예전당 때 주는 거 오스틴이랑 브레하트랑 받은 거 그거는 이제 승자 패자 다 주잖아. 근데 ESPN 챔피언십은 아마 승자한테만 주나봐. 제광 그니까. 그리고 오바페미 본인의 투폰 기록을 본인이 갱신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투폰 엄청 잘 치는 선수였습니다. 오, 거의 그 측정할 수 있는 끝바닥 끝까지 넣어줬는데, 그죠? 여기 있잖아, 끝에 하얀 라인이 여기 있잖아. 근데 여기까지 던진 거야? 괴물이다, 괴물. 다음 뉴스입니다. 드디어 결실 맺은 노력이라는 뉴스인데요. 체드 게이블의 우승 역시 최고의 감동적인 순간으로 꼽혔습니다. 군터와의 명승부를 비롯해 수년 동안 실력은 뛰어나지만 항상 아쉽게 실패하는 선수로 그려졌던 게이블은 마침내 싱글 챔피언에 오르며 오랜 기다림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팬들은 이제 게이블이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을 더욱 가치 있는 타이틀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게이블은 뭐 오늘 로우에서 좀 기간을 짧게 얘기하던데 NXT를 좀 빼고 얘기하더라고. 근데 NXT까지 하면 12년이에요. NXT 태그팀 챔피언, WWE 태그팀 챔피언, WWE 스피드 챔피언 이런 좀 쩌리 싱글로서는 뭔가 활약을 못 해보다가 드디어 역사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인컨 챔피언에 올랐기 때문에 12년 만에 정말 인간 승리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번에도 한 얘기인데 혹자는 인컨 먹었다고 좋아하네 크크 이런 사람 있던데 인컨도 진짜 대단한 거야. 인컨 진짜 엄청난 거예요. 정말로 여러분 인컨 챔피언 진짜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인터컨티넨탈 챔피언십의 가치는 엄청나요. 얼티밋 워리어, 커트 해닝, 크리스 제리코, 제프 제럿 막 이렇게 역사의 이름을 남기는 선수들만 가질 수 있는 엄청난 벨트야. 물론 빈스 시대 때 잠깐 그 가치가 엄청 내려간 적도 있어요. 개나 소나 먹었던 시절이 있어서 다들 착각하는데 굉장한 거예요.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여러분. 3치존의 체드 게이블, 3치존의 베론 코빈 이 선 타이틀이 둘 다 바뀐 서머슬램이네요. 그죠? 언더독들끼리의 인증샷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간 승리 We did it. 네, 멋진 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개짜치는 PPL 이란 뉴스인데요. 서머슬램에서 가장 큰 호평을 받은 장면은 경기 내용이 아닌 연출이었습니다. 체드 게이블이 가족과 함께 첫 싱글 챔피언 등극에 감동을 나누는 순간에도 스폰서 마스코트가 링사이드에 계속 노출되면서 몰입을 방해했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아니 사진이 너무 웃기네. 팬들은 감동적인 순간만큼은 광고보다 선수와 가족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사진이 너무 웃겨서 자꾸 웃음이 나오네. 그래서 저희도 입중계 볼 때 여러분들 채팅에 진짜 많았어요. 저도 일단 제일 먼저 얘기한 것 같고요. 이 순간에 PPL을 내가 딱 이렇게 바로 얘기했단 말이야. 축하주를 저 개가 나와가지고 개 축하해 기분 개 좋지 한 잔 마셔봐 이러면서 막 하니까 이 순간에 PPL을 내가 딱 이러니까 같이 보는 분들 다 막 짜치네 이랬었는데 역시나 지구 반대편 현지에서도 이 PPL이 별로였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미네소타 지오풍스
누구세요? 개축하요 이러면서 광고 도배 전에. 그니까 이 체드 게이블의 표정을 봐요. 이 표정이 너무 웃겨. 이 표정이 이게 뭐지? 약간 미리 언지는 받았겠지만 누가 봐도 기뻐하지 않는 엄청난 PPL이었죠. 다음 뉴스입니다. 얼굴에 남은 훈장이라는 뉴스인데요. 리브 모건 썸머슬램 이후 얼굴 부상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오 스카이와의 여성 월드 챔피언십 경기에서 치열한 접전을 펼치는 리브는 눈가에 큰 멍이 든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팬들은 경기의 치열함을 보여주는 훈장이라며 리브의 투혼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계속해서 리브 모건이 이오 스카이하고 좋은 경기 보여주고 있는데 이오가 좀 못 먹은 게 아쉽긴 하다. 근데 알고 보니까 스테파니 바켈 기다리는 거였다. 바켈이 왔으니까요. 이제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또 기대가 됩니다. 이쁜 얼굴 막 쓰네 요즘 유유. 그니까 리브 모건 너무 예쁘죠. 그 영화 개봉했나? 왜 영화가 개봉 얘기 없지? 그 일본에 납치되는 그 영화 있잖아. 보고 싶네요. 한다면. 바켈을 복귀 소리 질러. 리브 이오 대리면 결국 바켈을 기다리기가 맞았다.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 해갖고 도저히 안되겠다 해갖고 퀸 오브 더 링 참가해갖고 결승까지 갔다가 2호 우승시키고 2호까지 잡아먹고 결국에 바퀴라고 경기를 하게 되는 리브 모건인데 이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네. 그렇다고 또 바로 또 바퀴한테 뱉어주기에는 우리가 사실 레슬매니아 때는 리브가 이기길 바랬잖아. 이게 좀 혼란스러워. 그래서 썸머슬램 1회차 첫 방어전이죠. 105일 만에 첫 방어전. 얘는 105일 동안 방어전을 한 번 치른 후에 막 욕을 많이 먹었어요 이번에. 그래서 리브 모건이 이 안티들한테 화가 났죠. 그래서 헤이터들 엿먹어. 와우 매콤하네. 이번에 경기 잘했으니까 자격 있다. 그쵸. 사실 경기 잘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승리하고 나서 이제 세레머니로 이게 근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데 리브가 물론 리아하고도 전통적인 라이벌이고 조롱할 만한데 봐봐요. 리아는 방어전을 안 하고 지금 임시 챔피언 제도를 돌입했잖아요. 보호받고 있잖아요. 리아는. 근데 리브는 105일이 걸린지언정 방어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리브 모건이 몸으로 말해요 하고 있는 거야. 몸으로 말해요. 그죠? 그래서 리아 리플리 짤을 올리는 거야. 이렇게. 얘는 다치고 안 나오는데 챔피언인데 나는 방어전 했잖아. 이런 식으로 해서 The beef will never end 이렇게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테파니 바켈 돌아왔고요. 베키 린치 돌아왔고요. 비케스 돌아왔고요. 랜디 후튼 돌아왔고요. 케빈 웨스 돌아왔습니다. 이게 예전에 이런 류의 시리즈 짤이 많았는데 누구도 다쳤고 누구도 다쳤고 누구도 다쳤고 누구도 다쳤고 뭐 누구는 며칠째 영방어전 누구는 며칠째 몇방어전 막 이렇게 방어전 안 하는 거 막 이렇게 비꼬는 걸로만 보다가 이렇게 좋은 느낌으로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이 시리즈가. 그래서 한번 퍼와봤고요. 네, 좋네. 그니까 그래서 이번 로우는 이번 연도에 가장 좋은 로우였다. 신선한 대리, 엄청난 복귀, 그리고 엄청난 경기들 확실히 좋았어요 이번 로우. 램의 애프터 램의급 로우였다. 아까 누가 말했는데 그 말도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이번 로우 굉장히 좋았다. 내가 늘 말하잖아. 로우는 좋아요. 로우는 재밌어요. 로우는 좋아요. 로우가 뭐 누가 안 나오고 대립이 전개가 안 된다는데 경기는 좋아요. 그날 무조건 경기는 그래도 제값을 합니다. 근데 스맥다운은 어떻게 할 거야? 스맥다운 NXT는 어떻게 살릴 거야? KO 추가된 스맥, 첼시 챔피언 된 스맥, 이것도 좀 좋긴 한데 포인트를 짚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좀 걱정이에요. 좀 사실 그래요. 그냥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볼만한 경기도 좀 많이 나오고 그랬으면 좋겠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 스맥 잘해야지. 그니까 이번 케빈 오웬스가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케빈 오웬스 CM 펑크의 역할이 좀 많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진짜 너무 심합니다 진짜. 아하, 분기별 수익이 공개가 됐나봐요. 15억 달러 작년 대비에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암만 뭐 떡더비 망했네, 썸머슬램 개존망 이런 말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이미 올려놓은 티켓으로 3만 장 판 거는 아무리 망해봤자 소용이 없어. 우리가 망했다고 말하는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냥 돈은 계속 벌어요. 그냥 위클리 소폭 하락해서 그렇지 PLE 시청률 잘 나오고 있음. 다음 뉴스입니다. 이 세계 챔피언이라는 뉴스인데요.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패배를 두고도 아쉬움이 제기됐습니다. 현재 트리플 레아 메가 챔피언인 도미닉이 코미디 색채가 강한 데나우젠에게 패배하면서 트리플 매니아를 앞둔 챔피언의 위상이 흔들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팬들은 최근 2년간 최고의 악역 중 한 명이었던 도미닉이 최근 코미디 캐릭터로 소비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세나메 정도가 딱 좋지 않았을까? 세나메에 도미닉의 오른팔 JD 맥도너 정도가 그 뉴욕 닉스의 상금 때문에 지는 딱 거기까지가 좋았는데 왜 굳이 지금
타단체 1선 챔피언을 이 코미디 경기에서 패배하게 만드냐고. 아무리 데나우젠이 티셔츠를 많이 판다고 해도 말이야. 얘가 지면은 트리플 매니아가 레슬매니아잖아요. 트리플 매니아가. 거기서 1선 타이틀 챔피언십을 해야 되는데 이미 이 코미디 캐릭터한테 졌잖아요. 경기를. 얼마나 낮아요. 그죠? 말도 안 되게 위상이 낮은데 누가 도전한들 너무 쉽게 뺏길 것 같다는 거야. 그래서 어차피 그리고 또 트리플 매니아 때 또 지겠지만 이렇게까지 위상을 흔들리게 할 의미가 있냐? 이런 거지. 후속 뉴스입니다. 불만 폭발.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현재 자신의 WWE 입지에 불만을 품고 있다는 추측이 커지고 있습니다. SNS에 해고당하지 않기 위해 출근한다 라는 의미의 GIF를 올렸고, 밈이죠, 밈. 팬들은 이를 현재 자신의 활용 방식에 대한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 아니냐고 해석했습니다. 지난해에는 AJ 스타일스와 존 시나를 PLE에서 꺾을 정도로 상승세를 탔지만 최근에는 데나우젠과 코미디 경기에서 패배하며 월드 타이틀 경쟁과도 거리가 멀어진 상황입니다. 특히 썸머슬램 경기 케이지 매치 평점은 1.48점에 그치며 역대 최저 수준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미닉 본인의 위상이 말도 안 되게 내려가고 있다. 데나우젠하고 엮여서 손해를 많이 봤죠 이번에. 이래놓고 멕시코 단체 최대 이벤트 최고 챔피언십에 끝판왕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의문부호가 들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 세계 챔피언이지 거의. 같은 세계가 아니야 거의. 뭐 848 지구 막 거의 멀티버스지 이 정도면. 점원 해체나 해라. 사실 뭐 해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어요.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 제이드 맥도너가 크는 것도 아니고 도미닉이 크는 것도 아니고 여자만 잘 크고 있고. 이번에 라켈 먹은 거는 그래도 의미가 있었죠 나름. 네. 데나우젠은 저번 세그도 이번 경기도 전면에는 안 내세웠으면 좋겠음. 에휴 그렇습니다. 그래서 블리처 리포트의 평점 저번 입중계 끝나고였나? 아마 2일차 하기 전에 제가 1일차 블리처 리포트 평점 보여드린 바 있는데 이거는 2일차의 평점입니다. 2일차의 평점 케빈 오웬스 대 세미 제인 대 핀 벨러 대 군터는 A예요. 트릭 윌리엄스 대 베론 코비는 C+. 이제 잠정 여성 사다리 매치 B, 데나우젠 도미닉 C+, 펜타 체드 게이블 B, 로만 세스로니스 A+. 그래서 이날 전체 별점이 B+다. 그래서 이 1일차는 좀 논란이 많았는데 2일차는 그래도 좀 끄덕여질 만큼의 점수. 그러니까 1일차 평점은 오프닝 진짜 이해가 안 갔는데 2일차는 납득이 가는 편인데 1일차 오프닝이 2호 대 리브가 C+였나? 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매겼거든요. 제 본 계정으로 이 1일차 트윗을 인용하면서 my ass 이렇게 썼거든요. C+ my ass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양키 형님들이 네 말 맞아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던데. 아무튼 푸시 철학 논란이란 뉴스인데요. 트리플 H의 발언이 팬들 사이에서 새로운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그는 데미안 프리스트의 발언에 대한 질문을 받고 메인 이벤트 자리는 차례가 아니라 스스로 쟁취하는 것 이라면서 충분히 인기를 얻고 준비된 선수만 정상에 설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팬들은 LA 나이트를 대표적인 발레로 들었습니다. 꾸준히 큰 환호를 받고 있음에도 메인 이벤트급의 푸시를 받지 못하는 점에서 트리플 H의 설명과 실제 운영 방식이 다르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뭐 사실 인기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네, 인기도 있어야 되지만 경기도 좀 잘 해야 되는데 LA 나이트가 두 가지 면에서 모두 증명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졌는데 오늘 바로 LA 나이트 로만 레인지 앞을 막아섰어요. 네, LA 나이트.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LA 나이트가 머니 인 더 뱅크 사수를 해야 되는데 이대로 바로 도전자 자리에 오를 수 있을까? 약간 도전자 자리를 먼저 찜꽁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봐야겠어요. 개인적으로 머니 인 더 뱅크 사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오늘 로에서 LA 나이트 오프닝 임팩트 진짜 좋았음. 그니까 누가 봐도 딱 도전자 될 것 같이 입을 잘 털고 끝났단 말이야.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일단은 LA 나이트 무조건 로만 레인지를 이길 수는 없어요. 근데 도전자 역할이라도 해야 모멘텀이 이어지잖아. 그래서 머니 인 더 뱅크 사수에서 또 떨어뜨리는 것보다는 지금 연속 4년은 좀 무리다. 연속 4년은 똘똘에 욕을 많이 먹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머니 인 더 뱅크 때 타이틀전을 시켜줄 것 같아. 로만 레인즈랑. 그러고 나서
머니 인 더 뱅크를 진짜로 좀 밀어줄 만한 애로 먹이지 않을까. WWE 연막 작전이 있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사수는 좀 사이코패스 같으니까 머니인뱅에서 로만의 상대로 안 쳐놔. 실제로 로만은 지금 머니 인 더 뱅크 스케줄이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도 로만 레인즈 상대로 LA 나이트가 한 끼 식사가 되고 진짜 밀어줄 미래한테 가방을 주지 않을까. 전 이렇게 봅니다. 오늘도 로만 레인즈를 앞에 막았었는데 저번처럼 또 한번 로만 레인즈의 모습이 눈가에 비쳐서 화제입니다. 예, 저번에도 이 선글라스에 로만이 비쳐서 화제였는데 오늘도 비춰져서 재밌네요. 그래서 아마도 머니 인 더 뱅크 아마 유력하게 도전자 될 것 같은데 싱글 경기로 내가 봤을 때는 거의 그간의 공로를 치하해서 머니 인 더 뱅크 연속 3년 3수한 거를 치하해서 사수 대신에 도전자 한번 시켜주는 게 아닐까.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못 이기겠죠. 물론 못 이기겠지만 그니까 머니인뱅 안 주려고 타이틀전으로 짬처리 바로 그거예요.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LA 나이트 싫어하는 게 아니라 WWE 생각이 그래요. 네. 다음 뉴스입니다. 길을 잃은 군터라는 뉴스인데요. 반면 군터의 활용에는 아쉬움이 이어졌습니다. 챔피언이 아닐 때 군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WWE가 여전히 해답을 못 찾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고 갑작스럽게 페이탈 4웨이에 추가된 전개 역시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급하게 수정한 느낌이 강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반면 군터는 2일 체제로 변화된 썸머슬램 역사에서 최초로 양일 모두 경기를 뛴 선수가 되었습니다. 진기록을 만들었네요. 그냥 저는 이렇게 봅니다. 케빈 오웬스라는 깜짝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 앞에 이제 바람잡이를 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군터가 또 넘버원 컨텐더십에 있으면서 본인의 탑 컨텐더임을 계속해서 과시할 수 있는 역할을 했다. 이 정도로만 보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니가에디스가 굳이 소개하는 게 개연성이 있나? 약간 이런 생각은 했죠. 그냥 쿨하게 좋은 경기 했다. 서로 이제 훌훌 털어버리는 느낌? 뭔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긴 했어요. 사실 둘 간에. 군터 추가되자마자 입중계 채팅방도 뿔났었음. 근데 바로 그 다음에 케빈 오웬스 나오면서 와 이러면서 막 나 박수치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들과 함께 너무 재밌게 봤는데 그러면 핀벨러는 뭐가 되는 거야? 핀벨러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야? 그니까 좀 말이 안 되긴 해요. 그니까 핀벨러는 진짜 이게 저도 댓글에다가 unfair 막 인스타그램에다가 핀벨러 인스타그램에다가 unfair 막 이렇게 막 치니까 좋아요 3개 달렸는데 벨러가 좀 많이 억울하죠. 네, 넘버원 컨텐더십에 원래 벨러는 이미 넘버원 컨텐더였어. 스맥다운에서 넘버원 컨텐더 4A를 이미 이겼다고. 근데 세미제인이 땡깡 부리니까 에휴 어쩔 수 없지 세미 말도 맞아 하고 이제 1대1로 해라. 1대1로 이번이 진짜 찐이야? 이랬는데 갑자기 2명 또 추가하더니 벨러가 또 지잖아. 이게 뭐야. 벨러가 좀 많이 아쉬운 상황입니다. 그죠? 상춘부가 비읍시옷이다. 이대로는 핀 12특계다. 와, 씨. 핀 30특계 가겠는데 이러다가. 이게 뭐야. 나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근데 쟤는 뭐야? 왜 저 뚱땡이 왜 여기 있는 거야? 해서 이제 페이탈 4웨이가 아니라 트리플 스렛으로 알고 들어갔다. 이게 뭐야? 나한테 약속했잖아. 내가 여기 들어간다고. 근데 웬 팻 저키? 뚱뚱한 돼지 고기가 여기 있다. 뚱뚱한 돼지 유포가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8살 팬을 위한 헌사. 샬럿 플레어가 특별한 추모를 남겼습니다. 샬럿은 희귀소와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난 8살 팬 스칼렛 줄리안을 기리기 위해서 생전 스칼렛이 직접 디자인했던 나비 모양 의상을 다시 착용하고 경기에 나섰습니다. 많은 팬들이 이번 썸머슬램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였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해서 저번에도 줄리안이 디자인한 옷을 입었는데 그거는 좀 줄리안의 그 어린 나이에 부족한 그림 실력이 그대로 그려진 코트였다면 이번엔 줄리안의 스케치를 기조로 좀 더 그래도 디자이너 티가 나게끔 디자인된 코트였다. 그래서 보기 좋았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요. 저번에도 얘기한 거지만 줄리안이 그냥 친한 팬이 아니라 백스테이지에서 가끔 막 또 왔구나 사진 찍자 이게 아니라 가족여행도 같이 갔어요. 샬럿 플레어가.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친한 팬인데 그 팬이 이제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고 그래서 샬럿이 굉장히 슬퍼했다. 샬럿이 그래서 계속해서 줄리안을 기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샬럿이 저런 디자인을 입길래 뭔가 했네요. 그니까요. 네. 굉장히 친한 거의 뭐 옛날 코너 수준이에요. 네. 데니얼 브라이언이랑 코너랑 친했던 거의 그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화나는 짤인데 샬럿이 이거 했는데 이거 아무도 못 받아줬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좀 뿌연하긴 했는데 보면서 샬럿을 좀 아끼는 입장에서 이 래쉬 레전드랑 제이드 카길이 딱 떨어뜨리면 딱 받아줘야 되는데 바이킹 이렇게 어부바 태워주듯이 이렇게
해주듯이 딱 받아야 되는데 못 받았죠. 못 받아서 그렇지 않아도 안 좋은 샬럿 무릎이 땅에 떨어지는 순간 좀 많이 아찔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유쾌하게 올리는 거 보니까 괜찮나봐요. 네, 괜찮나봐요. 다행입니다. 브록 레스너 은퇴 특집입니다. 공식 은퇴 선언이라는 뉴스인데요. 브록 레스너가 24년간 프로레슬링 선수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레스너는 팬 메가피 쇼를 통해 자신의 마지막 경기를 이미 치렀으며 공식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WWE도 곧바로 이를 공식 확인하며 레스너의 위대한 커리어의 경의를 표했고 향후 WWE 명예의 전당에 헌액할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일부 팬들은 내년 사우디아라비아 레슬매니아에서 은퇴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제는 명예의 전당 헌액자로 행사에 참석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쉬운 게 은퇴라고 미리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있어요. 그랬다면은 이 고향의 팬들이 티켓을 훨씬 더 많이 사지 않았을까? 끝까지 은퇴라고 안 했다가 이번에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살루트라고 이제 작별 인사 있거든. 이거를 이제 램프에서 퇴장하면서 해가지고 레스너 진짜 또 은퇴 발표한 거냐? 에이 또 굴하겠지. 약간 양치기 소년처럼 돼버렸는데 이제는 알룸나이 이 그 동창생 코너로 이동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좀 진짜로 믿기 시작했고 거기에 이제 한술 더 떠서 팬 메가피 쇼에서 공식적으로 은퇴를 발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은퇴다. 이젠 좀 믿어라. 약간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죠. 이러고 로얄럼블 출전 아니죠. 이제 진짜 은퇴고 그래서 이제 명예의 전당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우디까지 갈 것인가? 아니면 명예의 전당이 미국에서 미리 하고 갈 것인가? 여기에 레스너가 있을 것인가? 이걸 또 지켜보는 재미가 내년도에 있을 것 같아요. Tell us a little bit about Saturday with Oba back in Minnesota, how emotional it was for you. Yeah, I mean, I'm here today, let the world and everybody know that I am retired. When Obafemi slammed me at WrestleMania, I was like, I can't do this again. So I was like, 오바페미가 나를 내칠 때 레슬매니아에서 나를 내칠 때 이것도 못 해먹겠네 라고 느꼈고 그때 정말 은퇴에 대한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제 레스너가 은퇴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것 같아요. 썸머슬램 전부터. 정말 고맙다. 여러분들한테 정말 고맙다. 토요일로 레스너는 끝났다. 레스너 이제 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17번의 WWE 챔피언, 3번의 유니버설 챔피언, 2번의 로얄 럼블 위너, 1번의 킹 오브 더 링, 1번의 머니 인 더 뱅크 위너, 1번의 UFC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1번의 NCAA DI 내셔널 챔피언, 1번의 NJCAA 내셔널 챔피언. NCAA 올 아메리칸이죠. 올 아메리칸. NCAA의 올 아메리칸은 이게 되게 큰 거라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전설. 미친 전설입니다. 레스너. 엄청난 전설이에요. 레스너가. 브록 레스너의 은퇴 투어 매치 카탈로그입니다. 우리는 몰랐지만 브록 레스너도 은퇴 투어 하고 있었다. 전년도 레슬팔루자에 복귀했죠. 자네 그랜트 사건 이후로 복귀 못하다가 레슬팔루자에서 존 시나랑 엄청난 졸전을 치렀고요. 그러고 나서 브록 레스너, 드루 맥킨타이어, 비전, 로먼 레인즈, 코디 이렇게 경기 워게임즈 했었네요. 워게임즈. 요즘 맨스 로얄 럼블 매치까지 치르면서 오바페미를 탈락시킨 바가 있었죠. 오바페미를 탈락시키고 코디 로즈에게 탈락당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바페미랑 3연전 했습니다. 3연전. 네, 분명히 군터를 제안받았어. 근데 군터 피하기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본인이 선택한 게 언더테이커에게 받은 것을 내가 오바페미에게 주고 싶다. 이거였던 것 같아. 그걸 마지막 최종전에서 잘 풀어낸 것 같아. 경기에서. 그죠? 군터 피하기는 옳은 선택이었다. 그쵸? 그래서 레스너 이제 은퇴했고요. 은퇴에 대한 많은 상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처음에 이게 이 땡큐 브록 이 티셔츠가 처음에 레슬매니아에서 은퇴했을 때도 이게 똑같은 디자인을 팔았거든. 근데 바로 다음날인가 번복했잖아. 그래서 이 티셔츠 어떡하냐 괜히 냈네 이랬는데 이젠 진짜 그 티셔츠를 재발매해버렸죠. 이제는 진짜 찐 은퇴입니다, 여러분들. 찐 은퇴예요. 그래서 레스너가 이제는 WWE의 오랜 생활을 마무리했다. 무려 24년, 2002년 때 로우에서 데뷔하고 나서 24년 만에 은퇴했습니다. 복각해버리기 그니까. 즉흥 연설이었다. 브록 레스너의 썸머슬램 경기 후의 연설은 각본에 없었던 것으로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더 미즈는 TMZ와의 인터뷰에서 레스너가 오바페미를 향해 건넨 격려는 WWE 크리에이티브의 지시가 아니었다며 브록은 브록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WWE는 이후 레스너의 은퇴를 공식 발표했고 내년 사우디아라비아 명예의 전당에 헌액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레스너가 썸머슬램 끝나고 마이크 잡은 게 즉흥이다. 또 제가 확인시켜드린 바가 있죠. 이미 WWE PD는 여러분 안녕 수고했어요 이랬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이러면서 이제 방송이 연장되었던 PD의 오디오 콜을 제가 증언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스너가
굳이 방송 시간 끝나는 시간을 어겨가면서 오바 패밀리를 샤라웃했죠. 나는 과거, 얘는 미래 이렇게 샤라웃하면서 은퇴를 공식화했습니다. 그래서 레스너 24년간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레슬링을 제가 8살 때부터 지금 32년째 보고 있는데 선수의 데뷔하고 선수의 은퇴를 모두 목도하는 시대가 와버렸잖아. 나 때만 해도 이제 로디 파이퍼 저 아저씨 잘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로디 파이퍼의 시작은 못 봤는데 이제는 우리 아마 이 방에도 많을 거예요. 예, 이 방에도 저랑 짬 비슷한 사람 많은데 이제는 우리가 이 한 선수의 데뷔하고 은퇴를 모두 보는 시대가 와버렸어. 그래서 레스너가 참 그래서 레슬링 32년 보면서 데뷔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근데 레스너의 데뷔는 너무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 로우에 나와서 막 뭐 스파이크 더들리 하디 보이즈 뭐 저스틴 크레더블 막 다 피떡 만드는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 훤한데 또 UFC 갔다가 UFC에서 돌아와서 존시나 피떡 내는 장면도 기억이 나고 그런 선수가 이제는 은퇴를 했고 한 선수의 시작과 끝을 보게 되는 그런 나이대가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레스너의 은퇴는 또 굉장히 또 남다르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Here comes the pain. 그 테즈가 되게 맛있게 외치는 거 있는데 기억납니다. 옛날에 그 테즈의 그 샤우팅 너무 맛있었는데 시나 키드들이 대부분 30대들 그니까요. 고참 랜디랑 레이는 언제 은퇴할까요? 랜디는 재계약했던 2년 전인가요? 3년 전이었네요. 그때 RKO 날리고 나서 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10년 더를 외쳤기 때문에 10년 더. 그래서 지금 한 7년 남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무튼간 오래 하고 싶어하는 욕심을 가진 선수들이 몇 명 있어요. 랜디 오튼, CM 펑크 등이 있겠죠. 오바페미, 브록 레스너의 공식적인 마지막 상대입니다. 근데 내 방에서만 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그런 짤들이 있더라. 나무 판자에 파워밤 했더라면 점점 이런 짤들이 있더라. 그래서 너무 웃겼어. 그래서 썸머슬램의 아쉬운 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뽑아놓은 유튜브 영상에서도 이게 썸네일로 있어요. 예, 오바페미가 나무 판자 위로 하지 않은 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는 썸네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저 나무 판자에 하려고 한 건데 이 오바페미가 나무 판자에 하지 않은 이 아쉬운 실수가 있었죠. 계속되는 레스너 특집인데요. 가족 곁으로라는 뉴스입니다. 브록 레스너는 은퇴 후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앞으로 사냥을 즐기고 하키를 하는 두 아들과 2028년 올림픽 승마를 준비 중인 딸을 응원하고 인생을 즐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레스너가 자신의 자녀들과 시간을 상당히 오랫동안 보낼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또 사냥을 좋아하고요. 사냥뿐만 아니라 이제 하키하고 있는 두 아들 서포트 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WWE가 브록 레스너를 홀 오브 페임 명예의 전당에 올릴 계획을 갖고 있다. WWE가 레스너의 명예의 전당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브록 먼저 헌액되면 OVW 4대장 중 첫 헌액인 거임. 와. 아니 근데 OVW 4인방 존시나 헌액 안 됐구나. 그렇네. 원래 바티스타가 헌액될 예정이었는데 코로나 때 하기 싫다. 사람들 다 있을 때 하고 싶다. 이 생떼를 부려가지고 지금 순번이 많이 밀리고 있죠. 마지막 헌사란 뉴스인데요. 존 시나가 브록 레스너의 은퇴에 경의를 표했습니다. SNS에 자신과 브록 레스너, AJ 스타일스가 쉴드의 포즈를 취한 일러스트를 게시했습니다. 이는 세 선수 모두 WWE 선수 생활을 마무리했다는 점을 기념하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골드버거는 뺐네. 약간 본인과 친한 선수, 약간 본인이 직접적으로 응원하는 선수들만 이렇게 짤로 만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은퇴한 전설들의 피스트 범프 짤을 존 시나가 최근 인스타에 올렸고요. 먹힌 자들과 피한 자,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 가장 흥미로운 뉴스가 아마 여기인 것 같은데 도전자 토너먼트라는 뉴스입니다. 로만 레인즈의 다음 도전자를 가리는 대형 토너먼트가 개최됩니다.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 레아 소속 선수들이 모두 참가하는 크로스오버 토너먼트로 우승자는 9월 멕시코시티에서 로만 레인즈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매치에 도전하게 됩니다. 토너먼트는 8월 10일 로우에서 시작될 예정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이제 이번 로우 클로징 때 레이 미스테리오가 로만 레인즈를 붙잡고 딱 쇼가 끝나기 직전에 내가 트리플 레아 제너럴 메이저인 거 알지? 나 너랑 일 하나 하고 싶은데 너 나랑 일 하나 하자 막 이거 있잖아. 해갖고 이제 로만 레인즈가 승낙을 한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로만 레인즈하고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로우에서 타이틀 매치를 할 사람을 찾을 거야, 토너먼트를 통해서. 근데 여기에 트리플 레아도 있다. 그래서 여기에 승자는 무려 로만 레인즈가 600 며칠 만에 하는 로우에서 경기 안 가진 지가 600일이 넘었대. 거기에서 이제 타이틀전을 멕시코에서 할 건데
거기에 상대로 도전자가 될 것이다. 굉장한 영예죠. 누군지 몰라도 1000%로 지긴 하겠지만, 1000%로 지겠지만, 일단은 로만 레인즈를 상대로 로우에서 600일 넘는 로우에서 복귀전에서 경기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영예가 될 것일 것 같습니다. 600일이 말이냐 파트타이머. 그렇죠. 로만은 헐리우드 언제 가나 계속해서 찍먹하고 있는데 3년이 안 남았다고 합니다. 로만도. 또 레이 미스테리오가 너 나 트리플 A의 제너럴 매니저인 거 알지? 우리 함께 할 수 있는 게 뭔가 보자 이렇게 나 너랑 하고 싶은 게 있어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아까 로우 들어보니까 무슨 뭐 멕시코 쇼 간다 이런 식으로 또 멕시코 투어가 있는 것 같더만. 로만 레인즈 멕시코 시티 9월 14일 로우였나요? 멕시코 시티에서 열릴 로우에서 경기를 하게 될 로만 레인즈가 로우에서 경기 갖는 게 616일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로우뿐만 아니라 스맥다운 포함 텔레비전에서 경기를 가지는 게 616일 만에 경기를 가진다고 해요. 그때 내 기억이 맞다면 넷플릭스 특집 쇼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후로 경기를 안 했죠. 네, 그때 이후로 경기를 안 했어요. 아 넷플릭스 론칭되는 그 로우 그러니까 솔로랑 한 거 그러니까 그 뒤로 경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네. 그래서 618일 만에 이 텔레비전 경기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봐야 될 로우가 되겠죠. 9월에 열릴 결승을 통과한 로만 레인즈와의 상대. 그래서 지금 레이 미스테리오를 한번 만났기 때문에 블러드 라인이 멕시코의 NW 페로스 델 마를 만나는 게 아니냐 이런 팬의 그 추측이 있어요. 추측. 이 상상의 나래를 펼치는 거죠. 페로스 델말. 뭐 페로스 델말이 뭐 블러드라인 만나면 개박살 나겠죠. 스피어 할 거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충격의 도전자 로만 레인즈의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 도전자가 예상 밖의 인물이 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레이 미스테리오의 발표에 따라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 레아 선수들이 참가하는 토너먼트가 열리며 승자는 멕시코 시티에서 로만에게 도전합니다. 팬들은 펜타의 우승을 가장 기대하고 있지만 레슬링 옵저버 라디오에 따르면 현재 유력한 우승 후보는 루드빅 카이저가 연기하는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현실이 된다면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전개가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이제 막 하수, 떡더비 선수 중에 루차, 펜타가 아마 도전하겠지. 고수, 트리플레 얼굴인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를 도전시키자. 약간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루드빅 카이저가 거의 뭐 멕시코에서는 거의 명예 멕시코인, 귀빈 약간 이런 수준이기 때문에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멕시코에서 열릴 로우에서 로만 레인즈가 600일 만에 로우에서 경기하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로 낙점이 된다면 엄청난 화제가 될 것 같다. 그날 로우는 굉장한 화제를 모을 수 있는 것 같다 해서 저도 펜타보다 루드빅 카이저의 아메리카노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뭐 로만이 한 1000%로 이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로만 대 엘그란데 아메리카노 상상만 해도 재밌어 보이기는 해요. 뭐 또 엘그란데 아메리카노가 펜타랑 붙는 것보다 희소성도 있는 것 같으니까 일단 한번 재밌게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모인뱅 2주 앞두고 열리면 로만이 지겠냐고. 그니까 왜 루드빅 카이저가 우승인 거야? 아직 몰라요. 지켜보면 알겠죠. 아직 몰라요. 근데 좀 유력해 보이긴 합니다. 유력해 보이긴 해요. 말이 되잖아. 딱 아다리가 딱 맞잖아. 또 로만 레인즈한테 살짝 아쉽게 지고 명경기하고 로만도 막 베스트 바우 뽑아내고 그 다음에 걔가 딱 루드빅이 로만하고 비빌 정도 된다 이렇게 아쉽게 졌다 이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도미닉 딱 잡아먹으면 아다리가 딱딱 맞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엘 그란데 아메리카노가 로만 레인즈의 토너먼트 우승자로서 로만 레인즈의 상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라는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9월 14일에 열리는 멕시코시티의 로우에서 로만 레인즈에게 월드 헤비웨이트 챔피언십에 도전할 도전자를 뽑는데 그 토너먼트의 우승자가 루드빅 카이저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뉴스예요. 로만 레인즈 멕시코 경기에 대한 준비가 된 게 아니냐라는 우스갯소리 이 짤이 있어요. 그란데 사모아노 로만 레인즈가 멕시코에서 경기에 준비가 되었다. 약간 이런 농담짤이고요. 농담짤. LA 라이트가 레이 미스테리오가 개최할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레아 멕시코 토너먼트 꼭 참가하고 싶어서 마스크를 쓸 것이다 뭐 이런 웃긴 짤이 있는데 근데 안 써도 참가할 수 있습니다. 참가 대상이 멕시코인만 참가하는 게 아니라 로우 스맥다운 트리플레아 모두 포함이에요. 그래서 LA 라이트 굳이 마스크 안 써도 참가할 수 있는데 일단 짤이 웃겨가지고 한번 퍼와봤고요. 라그란데 아메리카노 엘잇 아메리카노 엘잇 아메리카노 역시 또 이번 토너먼트에 참가자일 수가 있겠죠. 엘잇 아메리카노 브록도 마스크 쓰고 나와서 그 토너먼트 참가한다고? 로만 레인즈 토너먼트? 네, 재밌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과대평가 논란이라는 뉴스인데요. 로만 레인즈를 둘러싼 과대평가 논란이 다시 불붙었습니다. 팟캐스트 콜 레드 톰슨은 로만을 WWE 역사상 가장 과대평가된 메인 이벤터라고 주장했고 에릭 비숍도 현재 로만과 세스 롤린스의 라이벌 구도가 흥미를 끌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톰슨은 로만의 실력을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WWE가 오랜 기간 정상급 스타로 밀어준 것에 비해 실제 영향력은 과장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콜레드 톰슨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람입니다. 오른쪽에 WWE 관련해서 팟캐스트 오래 한 양반이고요. 또 에릭 비숍의 83 Weeks라고 하는 에릭 비숍의 팟캐스트의 오랜 패널이에요. 고정 패널. 아무튼간에 해서 로만 레인즈가 오랫동안 회사가 밀어준 거에 비하면 너무 영향력이 약한 거 아니냐. 드웨인 존슨, 스티브 오스틴, 존 시나 막 이런 애들 보면은 영향력이 이거보다 컸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고요. 일단은 로만 레인즈가 넘사의 인기를 갖고 있는 건 맞는데 그 많은 넘사 중에선 로만이 좀 약하다라는 콜레드 톰슨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뭐 보면은 저희는 이제 이번 썸머슬램 티켓이 살짝 아쉬웠던 점 그런 것도 그렇고 그렇게 보면 로만이 좀 부족한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일단 로만이 일단은 좋아요. 저는 좋은데 미국 현지에서 얼마나 큰 팬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 팬베이스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이동시킬 수 있는지 로만 레인즈의 영향력을 우리가 피부로 와닿을 수가 없잖아. 이번 얼리얼에서도 보면은 많은 레슬링 팬 클럽들 비공식 팬 클럽들이 그 선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많은 영향력들이 우리는 와닿지가 못하잖아. 그래서 로만 레인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는 이번에 얼리어에 봤을 때 매번 느껴요. 이 선수들의 영향력, 선수들의 인기 이런 게 참 피부로 와닿지 못하는구나. 우리는 그냥 티셔츠 판매량 같은 것만 보고 결정하곤 하는데 뭐 이번에 CM 펑크, 레리 이제 하늘나라 가고 나서 막 그 레슬링 팬클럽들이 거기에 도네이션 막 하잖아. 레리를 입양한 유기견 센터에 도네이션 하잖아요. 팬클럽들이. 근데 그 금액이 되게 컸다고 하잖아. 그게 바로 그 선수의 영향력이거든. 이 선수의 팬베이스들이 얼마나 움직여주냐가 그 선수의 영향력인데 로만 레인즈의 팬베이스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제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콜레드 톰슨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데나우젠의 인기도 우린 체감을 못하죠. 그니까 뉴욕 니스의 우승 승리의 요정이잖아. 뉴욕 니스의 승리의 요정. 그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인기를 끌고 있잖아. 지금 이번에 그 페나틱스 페스트 모든 스포츠 스타들의 팬클럽이 열리는 페나틱스 페스트에서도 코디 로즈하고 인기가 투톱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코디 로즈하고 투톱의 인기 페나틱스 페스트의 규모를 우리는 피부로 못 느끼잖아. 그래서 콜레드 톰슨이 한 얘기를 완전히 부정하지도 긍정할 수도 없는 것 같아요. 또 이 인스타그램 릴스 조회수 같은데 무려 랜디 오튼하고 케빈 오웬스의 복귀 조회수보다 로만 레인즈가 치팅하는 세레모니가 조회수가 더 높아요. 무려 930만입니다. 이 로만 레인즈의 영향력이 이래도 약하다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엄청난 영향력인 것 같은데 이거는 무려 랜디 오튼, 케빈 오웬스의 복귀보다 햄버거 먹는 치팅짜리 조회수가 훨씬 높죠. 훨씬 300만이 차이 나니까 이건 굉장한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죠? 이래도 로맨이 거품이야 콜레드인지 콩코드인지 아는 새끼야. 그러니까 지금 로만을 부정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야. 정말로 경기가 됐든 인기가 됐든. 그래서 이게 재밌는 게 이번 썸머슬램 때 이 세스 롤린스의 복장이 버즈 같잖아요. 버즈 토이스토리에 얘가 버즈 같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로만을 우디처럼 바꿔버렸어요. 굉장히 화제입니다. 그래서 왼쪽이 버즈 라이트 이어 컬러에서 오른쪽을 우디로 바꿔버렸어. 다음 뉴스입니다. 메인 이벤트의 아쉬움이라는 뉴스인데요. CM 펑크는 서머슬램 메인 이벤트 배치에 대한 생각도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펑크는 자신 역시 마지막 경기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경기 순서는 자신이 결정할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오프닝이든 세미 메인이든 마지막 경기든 내가 있는 경기가 메인 이벤트라고 하며 결과를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십몇 년 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CM 펑크가 되겠죠. 이 마이크 웍은 좀 멋있었는데 이게 메인 이벤트 안 하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되게 잘했다라는 생각이 또 들긴 합니다. CM 펑크가 좀 더 경기할 때 공중기를 좀 신중히 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펑설트 다시 보시겠습니다. 펑설트 이 펑설트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래서 CM 펑크가 켄트 문설트 펑크의 약자다. C 켄트 문설트에서 문설트를 못하는 펑크 켄트 문설트 펑크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건 잘 쳐줘도 반달 문설트다 뭐 이런 댓글도 있고 이게 원본이 크리스 반빌렛이 올린 건데 크리스 반빌렛 인스타그램에 그 댓글에 보면은 웃긴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저번 입중계 하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읽어준 적이 있는데 거기에 댓글이 너무 웃겼어요. 네, 펑설트 너무 웃겼습니다. 31년 시청 중 최악의 문설트 그니까 오버헤드 킥 아닌 누가 라운딩 바디 프레스 니드랍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좀 많이 아쉬웠죠.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What's going on here? 여기 무슨 일이야? 그러게 무슨 일일까요 이게 무슨 일일까 여기가? 뭐 많은 분들이 그 엉덩이에 뭐 묻었다 이 얘기 해갖고 그거를 중계 중엔 전 못 봤거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보니까 있더라고 흔적이. 그래서 여러모로 좀 안타까운 썸머슬램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펑크가 또 레슬매니아 때만큼 더 잘해주기를 좀 빌어요 개인적으로. 뭐 저번에도 드린 말씀이지만 선수들 많이 쌉니다. 예, 많이 지려요. 유명한 토탈 디바스의 나탈리아 사건도 있고요. CM 펑크도 그렇고 뭐 존 시나도 그렇고 샬럿도 그렇고 진짜 많이 싸요. 예, 많이 싸요. 나탈리아도 토킥을 너무 세게 맞아서 맞는 순간 무지직 이렇게 해갖고 이제 토킥을 너무 세게 찬 상대 후배를 쿠사리 놓는 장면이 또 토탈 디바즈에 있으니까. 그래서 막 니키가 시나한테 가갖고 니키가 시나한테 막 가. 그래서 들었어? 나탈리아 경기하다가 똥 쌌대. 크크크크 막 이러니까 시나가 개정색하면서 나도 많이 쌌어. 경기하다 보면 원래 그래. 이러면서 이제 니키벨라한테 면박을 줬던 그 유명한 장면이 기억이 납니다. 밥 먹는데 더럽게. 아무튼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저건 땀입니다.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 펑크의 궁극기죠. 예, 이연 GTS 모음집입니다. 아 이거 그때 쓴 거구나. 이거 그때 시카고에서. 시카고 맞나? 목슬리한테 개쳐 맞고 막 시카고 그래서 진짜 좀 그랬긴 했죠. 예. 이날이 그리고 또 썸머슬램 1회차가 CM 펑크의 WWE 데뷔 딱 20주년이었어요. 20주년. 정말 딱 20주년. 날짜까지 똑같더라고. ECW 브랜드에서 저스틴 크레더블을 상대로 했던 그날이 8월 1일인가 그래요. 그래서 등짝에 20이라는 숫자를 새기고 등장했던 CM 펑크였죠. 저게 20년 전이야. 그러니까 나 엄청 열광했는데 얘는 진짜 너무 잘 될 것 같아 막 이러면서 막 링오버너에서 바운딩 됐던 이 CM 펑크를 매주 막 너무 응원했던 기억이 납니다. 또 펑크의 새로운 타투입니다. 이 강아지가 레리의 소울메이트였다고 하네요. 그래서 두 강아지, 절친 강아지가 같이 자전거 타는 걸 새로운 타투로 뒷종아리에 새겨 넣었습니다. 또 랜디 오튼이 RKO 날린 직후라고 합니다. 그래서 썸머슬램 WWE 챔피언십 CM 펑크 대 코디 로즈에 대한 레슬매니아의 복수로 RKO를 날리고 나서 현장을 빠져나갔죠. 거기에 대한 비하인드 짤이에요. 이게 긴 버전이 있는데 이거 짧은 버전이네. 긴 버전에는 뒤에 있는 킴도 있어요. 킴 아내가 막 이렇게 찍어줍니다. 브이로그 올리려고. 그리고 랜디 오튼이 킴이랑 같이 의류 사업도 한다. 의류? 걔네 둘이 브랜드도 있어요. 그 RKO 가지고 하는 브랜드도 있어요. 다음 뉴스입니다. 다음 표적은 펑크란 뉴스인데요. 트리 윌리엄스가 CM 펑크를 새로운 목표로 삼을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윌리엄스는 ESPN과의 인터뷰에서 아직 다음 목표를 정하지는 않았지만 CM 펑크와 마주친 이후 WWE 챔피언십에도 관심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미국 챔피언십 경쟁에서 물러날 예정이며 머니 인 더 뱅크 우승 후보 중 한 명으로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니 인 더 뱅크 바로 다음 달 PLE가 될 텐데 트리 윌리엄스가 여기 참가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걸 우승할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그래서 트리 윌리엄스 계속해서 떡상하고 있고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이렇게 메인 이벤트로 가는 애들은 이선 타이틀을 잃는 게 축복이에요. 존 시나도 US 챔피언 1차마자 바로 메인 챔피언십을 두드린 바가 있고 이런 전례가 여러 번 있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를 받는 게 트리 윌리엄스가 오히려 순탄하다. US 챔피언십을 잃은 건 오히려 순탄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CM 펑크하고는 저번 주 스맥다운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CM 펑크가 오히려 먼저 트릭에게 너 내 리스트에 있어. 너가 나중에 나랑 경기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만약에 경기하게 되면 내가 너를 웁대 트릭 할 거야. 라는 CM 펑크와 트릭 윌리엄스 간의 세그먼트가 바로 저번 주 스맥다운 복도에 이 장면이죠. 이 장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대립을 암시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트리 윌리엄스 같은 경우에는 CM 펑크를 굉장히 멘토로 삼고 있어요. 펑크가 이제 WWE 복귀하고 나서 호감작하려고 NXT를 굉장히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선수를 코칭했는데 그 코칭한 선수들이 브론 브레이커, 트릭 윌리엄스, 오바 페미 많은 여성 선수들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레슬링을 너무 못해. 트릭이 트나 챔피언일 땐 경기를 잘했는데 어찌 일이 됐냐. 상대가 중요한 거죠. 상대가. 베론 코빈이 기술이 화려하지만 경기를 쫀쫀하게 짜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트리 윌리엄스랑 경기할 때 큰 기대를 안 했습니다. 프리뷰 때도 저도 되게 짧게 다뤘고 리뷰할 때도 짧게 다뤘어요. 딱히 할 말이 없어요. 이제 기술이 어느 정도 세트리스트가 만들어진 애들이 활용도가 되게 높긴 한데 이제 받아먹는 애들끼리 경기할 때는 좋은 경기가 안 나와요.
받아먹는 걸 잘 하긴 하는데 둘 다 좀 받아먹는 역할이다 보니까 경기가 썸머슬램이 좀 뚝뚝 끊어지는 느낌이 있었죠. 경기가 좀 아쉬웠고, 아무튼 쫀쫀하게 할 수 있는 선수들과 상대하기를 바래요. 베론 코빈, 카멜로 헤이즈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케빈 오웬스를 상대로 CM 펑크가 머니 인 더 뱅크 방어전을 치를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누가 CM 펑크에게 역반응을 줄 수 있을까? 누가 CM 펑크를 타이틀을 뺏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케빈 오웬스라면 정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또 케빈 오웬스도 겁나 간절하잖아. 옛날에 그 트리플 H가 야, 니 해라 이렇게 막 건네준 거 말고는 한 번도 챔피언 된 적 없잖아요. 월드 챔피언. 도전만 겁나 하고 로만 레인즈한테 맨날 도전했죠. 로만 레인즈한테 5번 도전했나? 예, 그래서 이제 케빈 오웬스 한번 먹을 때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펑크도 일단은 WWE 챔피언 먹은 지가 너무 조금밖에 안 돼서 과연 내려놓을까 하는 생각이 또 있어요. 이번 한 번에. 저거 오피셜은 아니죠? 아직 아닌 것 같아요. 예, 오피셜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도전자가 된 건 맞잖아요. 도전자인 입장에서 또 위클리에서 경기할 것도 아니고, 케빈 오웬스가 이번에 컴백하고 나서 위클리에서 방어전을 치를 것 같진 않으니까 오피셜 아니지만 거진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케빈 오웬스의 복귀에 대한 팬들의 리액션인데요. 음악이 너무 좋아. 심플한데. 요즘 데프레벨 보면 케빈 오웬스식 테마곡이 선녀였어. 임팩트 있잖아, 기타 리프가. CM 펑크하고 케빈 오웬스가 맞대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류의 이런 루머 뉴스 짤이 굉장히 많아요. CM 펑크하고 케빈 오웬스 오랜만에 설전을 벌일 것으로 보이니까요.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M 펑크가 케빈 오웬스 썸머슬램 복귀에 대한 답장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넘버원 컨텐더십을 할 거기 때문에, 넘버원 컨텐더가 되었기 때문에, WWE 챔피언십을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둘 간의 맞대면이 거의 기정사실화되어 있어. 근데 둘 다 말을 너무 잘하니까 무슨 말 할지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어. 캐펑 대립이 코펑 대립보다 훨씬 재밌을 것 같은, 그것도 맞지. 뭐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물론 코디 펑크도 재밌게 하려면 훨씬 재밌게 할 수 있었는데. 다음 뉴스입니다. 진심이었다라는 뉴스인데요. 첼시 그린이 마이클 헤이즈를 향한 헌사는 진심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첼시는 썸머슬램 우승 후에 마이클 헤이즈에게 우승을 바친 인터뷰를 설명하며, 당시 발언은 편집 때문에 오해를 샀을 뿐 실제로는 자신을 칭찬한 말도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당시 자신이 정상급 선수가 아니라는 평가는 사실이었으며 오히려 그 말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WWE는 현재 첼시 그린의 임시 여성 챔피언십을 공식 월드 타이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얼리어 때 마이클 헤이즈가 첼시 그린은 최정상급 선수는 아니지만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쓰임이 많은 선수죠,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해가지고, 첼시 그린이 나도 속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방송에서 대놓고 내가 최고가 아니라고 말하다니 정말 내 유리천장이 관짝에 못 박히는 기분이었어요 막 이렇게 참담한 그 심정을 말하니까, SNS에서 수많은 첼시 그린의 지지자들이 마이클 헤이즈를 미친듯이 패기 시작했고, 그래서 마이클 헤이즈가 직접 사과까지 했던 그런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레더매치의 프로듀서가 알고 보니까 마이클 헤이즈는 아니었더라고. 근데 이 마이클 헤이즈가 이 레더매치를 관장하는 프로듀서가 아니었을지언정, 얼리어를 통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원탁에서 회의하잖아, 누구 이기게 할까. 이때 마이클 헤이즈가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 같아. 얼리어를 보면 알겠지만, 얼리어 시즌4를 보면 알겠지만 이 첼시 그린의 챔피언 등극에 있어서 마이클 헤이즈가 크게 반대하지 않았을 것 같다. 그래서 첼시 그린이 이날 챔피언이 되고 나서 포스트 쇼에서 누구에게 감사하나요? 물어봤을 때 마이클 헤이즈 고마워요 라고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막 사이다처럼 박수를 쳤잖아. 근데 이게 굳이 막 비꼬는 그런 마인드보다는 첼시 그린이 진심으로 마이클 헤이즈에게 고마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또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레더 매치 할 때 샬럿 플레어가 등장할 때 마이클 콜이 이번에 등장한다면, 이번에 샬럿 플레어가 챔피언십을 손에 쥔다면 샬럿 플레어는 15번의 챔피언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라고 말하면서, 마이클 콜이 아까 말하는 걸 보니까 인터림이지만 이게 공식 챔피언 횟수에 포함되는 것 같다. 아까 마이클 콜이 샬럿이 등장할 때 이번에 이거 따면은 15번이라고 말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이번에 또 기사로 확인이 되는 순간이에요. 이제 임시 챔피언임에도 불구하고 이 첼시 그린의 임시 챔피언십 레인은 공식적인 첫 번째 첼시 그린의 메이저 타이틀로 기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아 인스타에 수술 소식 올린 거 보니까 첼왕이 찐챔 가능성이 있어 보임. 그래서 일단은 수술을 또 했어요 지금 리아가. 그래서 리아가 이제 구린 날은 끝났고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 뭐 대충 이런 뉘앙스로 올린 걸 저도 오늘 새벽에 봤는데, 그래서 리아가 회복되는 동안은 첼시가 무난하게 지키지 않을까 또 이렇게 보여집니다. 마이클 콜이 뭘 알아, 바디슬램을 파워슬램이라고 하는 앤데
아 근데 원래 캐스터는 좀 틀려도 돼요. 예, 캐스터는 틀려도 되는 포지션입니다. 근데 틀리는 게 이상할 정도로 오래 하시긴 했죠. 99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지금 몇 년이야 대체예요? 27년을 했는데 기술 이름이 틀려? 아무튼 캐스터는 좀 틀려도 돼요. 해설이 틀리면 안 되지. 그래서 첼시 그린 트리플 크라운 짤인데요. 시대가 다 다르죠. 그래서 외모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민스 태그팀 챔피언 많이 해봤죠. 그래서 US 챔피언 초대이면서 투타임이고요. 이제 이번에 임시이지만 정식으로 인정받고 있는 WWE 위민스 챔피언까지 트리플 크라운 해본 첼시 그린이에요. 와 좋네. 그니까 첼시 그린 너무 축하합니다. 이게 2025년이고 26년인데 타이틀이 서로 바뀌었어요. 25년도에는 티파니가 메인 챔피언, 첼시가 서브였는데 26년에는 첼시가 메인, 티파니가 서브 챔피언이죠. 네, 1선하고 2선 타이틀이 바뀌어버린 둘입니다. 둘이 지금 친하죠. 예. 첼시 그린이 자신의 벨트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네요. 축하합니다. 첼시 그린이 또 많은 캔디 펀하우스, 이 캔디를 모아놓고 인증샷을 찍었죠. CM펑크 냉장고 짤 거의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그죠? 커다란 챔피언십 방어전 하면 선수들이 치팅하는 걸 또 인증하는 것도 유명하니까 그런 식으로 치팅하고 있습니다. 젤리 뭐야 하니까 젤리 좋아하나 봐. 챔피언의 남편 is here. 챔피언 하고 가로친 다음에 남편 is here 이렇게 외치고 있죠. 메카도나 와이프가 1선 타이틀을 들어서 마냥 부러워요. 마냥 부럽고 마냥 축하하고 있습니다. 매선 할 수 있을까? 절대 안 되죠. 매선 안 돼요. 우리는 근데 다 알고 있지 않았냐? 첼시그린 언젠가 먹을 거? 얼리얼의 그 낌새를 보고 첼시그린 언젠가 한번 언더독으로 먹겠네 이 생각했잖아. 근데 그 첼시그린이 먹을 거 알던 여러분들이 메카도나도 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메카도나는 좀 많이 힘들어 보여요 저는. 메카도나는 잘해야 US? 메카도나 떡챔 덜덜 절대요. 절대 못하지. 다음 뉴스입니다. 복귀 미룬 이유란 뉴스인데요. 스테파니 바켈의 복귀가 늦어진 이유가 공개되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출전 허가를 받았지만 WWE는 복귀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적절한 스토리 타이밍을 기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복귀 계획은 썸머슬램 주말에 최종 결정되었으며 팬들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이동 일정도 막판에 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테파니 바켈 약간의 그 각본이 트위스트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뒤에 있는 뉴스도 보면은 리브 모건, 이오 스카이, 스테파니 바켈, 뭐 베키 린치 뭐 이렇게 좀 복잡한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썸3 애프터 매니아처럼 됐네. 랜디도 다 낳고도 한참 쉬다 나온 듯. 아 그러니까 애프터 매니아 때 나와야 됐을 랜디 오튼 바켈이 이제 썸머슬램하고 이번 로우에 통해서 나왔다. 그쵸? 그리고 이오 스카이는 원래 리브 모건을 이길 계획이었다고 해요. 리브 모건을 원래는 이길 계획이었는데 1개월 전쯤에 스테파니 바켈하고 맞물리면서 계획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역시 난 틀리지 않았어. 내가 프리뷰에서 이오가 이길 거라고 했는데. 아무튼 계획이 바뀌었다 하네요. 그래서 결국에는 리브 모건 그리고 스테파니 바켈 그리고 베키 린치 이렇게 3파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스테파니 바켈 컴백했는데 무수한 사인 요청 공항에서 사인 요청하는 게 굉장히 무례한 행동인데 얘도 좀 앉아서 좀 쉬고 싶고 막 그런데 쉴 수가 없어요. 또 사인 받고서 그 사인을 옥션에 리셀러들 되팔이들이 굉장히 많다 합니다. 선수들이 공항에서 되팔렘하려고 기다리는 사람들 제일 싫어한다요. 그래서 일부러 누구신데요? 이렇게 물어본대. 누구라고 말하면 투 누구 이렇게 이름을 일부러 써주는 선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또 삭제됐다라는 뉴스인데요. 넷플릭스가 로우의 한 장면을 다시 편집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베키 린치는 리브 모건에게 도미닉 미스테리오와 잠자리를 한 여성 중 최고의 챔피언도 아니다 라는 수위 높은 대사를 던졌지만 다시 보기에서는 해당 장면이 삭제됐습니다. 팬들은 애드립이기 때문에 삭제된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 넷플릭스의 편집 기준일 것이다 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으며 최근 넷플릭스가 WWE 방송의 욕설과 유혈 장면을 지속적으로 편집하고 있다는 점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게 참 말이 많죠. 지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나친 대사를 삭제하고 있고 심지어 레스너의 Talk Shit Get Hit에서 이제 토크쉿의 쉿을 아예 지워버렸죠. 예, 그래픽을 아예 지워버렸어요. 레스너가 움직이고 있는데 티셔츠를 입고 그 그래픽이 아예 통째로 날아갔다. 그래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PG 등급을 지키려는데 과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도미닉하고 잔 여자 중에 리브 모건 넌 최고도 아니다 이렇게 드립을 날려서 굉장히 수위가 높았지만 그 대사가 아예 날아갔어요. 아예 날아갔고 스테파니 바켈 나오기 전에 한 대사로 바로 점프하는 편집본의 이 효과가 있었고 그래서 계속해서 로이스 키스도 이날 메인 이벤트에서 피가 났잖아요. 그 피가 블러가 되어 있습니다. 블러 처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좀 순한 맛이 되고 있는데
한간에는 사람들이 넷플릭스 막 성기 노출 막 피 막 이렇게 목 잘리고 막 드라마 보면 빡센 거 많이 나오잖아. 근데 떡더비는 왜 이러냐 이런 말이 많은데 이게 가짜 피냐 진짜 피냐가 큰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넷플릭스 쇼는 19세 쇼는 수위가 높아도 되고 또 피도 가짜고 하는데, 근데 이제 WWE는 진짜 피다 보니까, PG이다 보니까 이런 검열이 있어요. 그래서 어지간하면 생방으로 보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죠? 또 넷플릭스가 이 루이스 키스가 출연하는 장면을 블러 했어요. 블러 모자이크. 여기 입가를 보시면 입가가 흐릿하죠. 흐릿. 이렇게 블러 모자이크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가 계속해서 검열하고 있어요. 원래는 루이스 키스가 로우에서 굉장히 격한 경기를 했기 때문에 출혈이 있었는데 그 출혈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버렸다.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캡슐이었는데 저걸 모자이크하네. 루이스 키스 토한 거 검열한 거 같네. 그니까요. 다음 뉴스입니다. 각본의 불만이란 뉴스인데요. 도미닉 미스테리오가 현재 자신의 크리에이티브에 불만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미닉은 트리플 레아에서 가장 강력한 캐릭터인데 WWE 메인 로스터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방향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AW를 보면은 AW도 CMLL이라고 하는 멕시코 단체랑 협업을 하잖아요. 거기에서도 CMLL의 남성 챔피언, 여성 챔피언이 AW에서 좀 져요. 좀 지긴 지는데 그래도 걔네는 로우, 스맥다운 다 하듯이 다이너마이트 콜리전을 왔다 갔다 하잖아. 근데 다이너마이트에서는 좀 많이 져도 콜리전에서 많이 이기거든. 근데 도미닉은 지금 막 거의 뭐 그냥 승패 왔다 갔다도 아니고 그냥 연패인데다가 위상도 거의 나락을 갔죠. 위상 막 거의 뭐 연예인 오면 같이 세그먼트 하고 데나우젠이랑 엮여서 코미디로 잡질하고 이러니까 이 세계에서는 일선 타이틀인 내가 로우에서는 잡어? 약간 이런 느낌이니까 얘가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본인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이제 밈 중에 해고되지 않기 위해 출근한다 이런 밈이 있는데 그 밈을 스스로 올렸어요, SNS에. 그래서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굉장한 배짱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도미닉이 이번에 또 트리플 매니아에서 엘그란드 아메리카노가 떡상했기 때문에 얘한테 질 확률이 거진 40% 정도 되잖아. 그러기 때문에 이 도미닉은 좀 약간 커리어의 내리막을 좀 임박했습니다. 임박. 도미닉이 요즘 신경이 굉장히 안 좋다 이렇게 보여져요. 아무리 고무줄 위상이어도 저렇게 다루면 모멘텀이 다 뒤짐. 그래서 좀 뭔가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요즘 좀 뭔가 아쉽긴 하죠. 링 안에서의 움직임도. 또 도미닉 미스테리오의 모든 챔피언십 골드가 되겠는데요. 이 도미닉 미스테리오 2번의 인터컨티넨탈 챔피언, 2번의 노스 아메리칸 챔피언, 스맥다운 태그팀 챔피언, 트리플 레아 메가 챔피언, 리아 리플리, 리브 모건 모두 손에 넣은 남자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챔피언십을 거머쥐고 있다. 도미닉 앞으로도 앞길이 창창하다. 지금 너무 대놓고 불만을 표출하는 게 아닐까. 좀 더 멀리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남탓만 했다라는 뉴스인데요. 라이언 가르시아가 WWE 출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더 좋은 세그먼트를 받았다면 이렇게 욕먹지 않았을 텐데 라고 주장했지만 팬들은 논란의 원인이 세그먼트가 아니라 그의 과거 발언 때문이었다며 비판했습니다. 현재 WWE는 당분간 가르시아를 프로그램에 다시 등장시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파 복싱에 참가하는 이 라이언 가르시아 이번에 조핸들에게 기타샷을 날려서 굉장히 비난을 많이 먹었죠. 최악의 WWE 세그먼트에 출연했다. 또 연예인이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고 한간에는 저지먼트 데이에 가입했다라는 뉴스가 거의 뭐 기정사실처럼 퍼지기도 했는데 저지먼트 데이에 가입한 게 아닙니다. 이날 한 번만 나온 거예요. 이제 앞으로 안 나옵니다. 좋은 세그먼트 나와봤자 어쩔 건데 어차피 주파복싱 홍보로 나온 거잖아. 그죠? 일회성 복싱 이벤트에 홍보로 나와서 무슨 뭐 더 많은 걸 바래. 어쨌든 행사가 알려졌으면 된 거지. 다음 뉴스입니다. 자리 뺏긴 기분이라는 뉴스인데요. 데나우젠의 WWE 데뷔는 백스테이지에서 엇갈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키 윌슨은 많은 선수들이 데나우젠의 데뷔 자체는 환영했지만 데뷔와 동시에 PLE 경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의 자리를 뺏긴 기분이었다고 솔직하게 밝혔습니다. 다만 지금은 데나우젠이 WWE 최고 인기 스타 중 한 명으로 성장한 점은 인정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데나우젠 무려 PLE에서 데뷔했고 계속해서 WWE 연승 거두고 있고 세러데이 나잇 메인 이벤트에 이어서 이번에 또 한번 썸머슬램까지 PLE 경기까지 하고 있기 때문에 키 윌슨으로선 새로운 음악으로 떡상하고 있던 와중에
데나우젠이라는 헤일에 밀려버렸잖아. 그러다 보니까 좀 약간 자신의 자리를 뺏긴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잠깐이나마 했었다 라는 킴 윌슨의 매우 솔직한 인터뷰입니다. 그래서 좀 아쉽긴 하죠. 킴 윌슨이 이때 인기 좀 많았는데 얘랑 미즈 어디가 그러니까요. 이 감전당하고 나서 데나우젠의 약간 부하 아닌 부하 역할을 했었잖아요. 막 따라다니면서 턱식 막 이랬었는데 둘 다 없어졌어요 지금. 네, 둘 다 없어져서 일단 스맥다운을 계속 봐야겠죠. 언제 다시 나올지, 계속해서 감전된 멍청이일지 아니면 정상인으로 돌아왔을지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 스트리머는 데나우젠 화면 보면서 좀 꺼지라고 방송에서 소리 지르던데, 이게 타겟층이 다르죠. 이제 스트리머들은 성인인데 이 데나우젠의 타겟층은 WWE PG에 딱 걸맞는 15세 미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스트리머들은 꺼지라고 욕하고 어린이들은 좋아 죽는 게 데나우젠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인디 때 진짜 데나우젠 살벌하게 경기 많이 했는데 막 피 나고 막 여자랑 야한 공격하고 막 그랬는데, 아무튼 다음 뉴스입니다. 팟캐스트 끝낸다라는 뉴스인데요. 언더테이커가 팟캐스트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는 팟캐스트를 하는 것보다 치과에서 이를 뽑는 편이 낫다며 방송을 전혀 즐기지 못한다고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현재 계약이 끝나면 연장하지 않을 생각이며 이후에는 트리플 레아 활동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치프 오브 크리에이티브 해갖고 트리플 H가 WWE 각본을 총괄하듯이 지금 언더테이커가 트리플 레아 쇼의 각본을 총괄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언더테이커가 트리플 레아를 굉장히 잘 이끌고 있어서 올해 부커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더테이커가 지금 찬사를 받고 있는 트리플 레아 활동은 굉장히 열의가 있는 것 같은데, 비판을 세게 맞았던 팟캐스트는 좀 정남이가 떨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봐요. 예, 초창기에는 반응도 엄청 좋고 화제성도 엄청 좋고 막 다 좋았거든. 근데 이제 이 팟캐스트를 같이 준비하던, 대본도 쓰고 기획도 해주던 그 6feet 언더의 팟캐스트의 그 기획자 겸 인터뷰어 파트너가 있었어. 근데 얘를 자르고 자신의 아내 미셸 매쿠를 꽂아 넣었거든. 그래서 그때 욕을 엄청 쳐먹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팟캐스트를 좀 하기 싫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전에 LFG 슈퍼스타 K 마냥 WWE 선수의 미래를 뽑는 그런 오디션 프로그램도 시즌 1이 미키 제임스였는데 시즌 2에 미셸 매쿠를 꽂아 넣어서 욕 개쳐먹었잖아. 근데 이 6feet 언더에서도 똑같은 짓을 하다가 욕을 좀 많이 먹었어요. 뭐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팟캐스트 이번에 계약이 끝나면 더 이상 안 할 것이다. 언더테이커가 좀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2세 탄생 예고란 뉴스인데요. 언더테이커는 딸이 WWE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14살인 카이는 이미 WWE 퍼포먼스 센터에서 훈련을 시작했으며 언더테이커는 부모로서 걱정은 되지만 딸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카이는 아버지의 로프워크에 대한 공중회전을 더한 기술까지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이, 이 딸이 로프에서 막 450도 스플래시 하는 영상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몸이 운동신경이 좋다. 워낙에 또 축복받은 유전자이기 때문에 키도 벌써부터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분명히 WWE 선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본인이 너무 원하니까 아마 곧 4년, 5년 뒤에는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가 돼요. 엄청난 신동이 될 것 같아. 그죠? 언더테이커의 딸인데 눈에 뒤집기 퍼포먼스 브록 달만 들어오면 돼. 마야 레스너 여자 장의사김이 트럼프 초대했을 때 딸내미 데리고 왔는데 그땐 테니스 준비한다 했는데, 어쨌든 이 딸이 레슬링에 대한 관심이 있고 퍼포먼스 센터도 아예 막 들어갔다 이건 아니고 그냥 놀러갔어요. 놀러갔고 언더테이커 어차피 집에 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래의 여성 선수가 될 것 같다. 높은 확률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부상에도 끝까지란 뉴스인데요. 브리 벨라가 썸머슬램 경기 도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도 경기를 끝까지 치른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브리는 경기 중에 발목을 다쳤지만 니키 벨라의 핫태그 장면을 위해 끝까지 버텼고 WWE는 경기 중단까지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회복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예요. 그래서 지금 어깨 안 좋죠. 그 엄청난 캐논볼이 있었는데, 철집 계단을 향해 엄청난 캐논볼이 있었는데 이 브리가 한쪽 팔을 이렇게 틀면서 이렇게 맞거든요. 이렇게 막는데 이쪽 어깨가 와장창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리가 일단은 어깨가 나갔고 수술이 필요하진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네, 니키는 발목 회복하고 오니까
회복하고 컴백 경기에서 불이가 어깨, 그런 상황이에요. 또 충격이 캐논볼짤이죠. 이렇게 받으면 어깨가 나갈 것 같죠. 딱 봐도 충격이 캐논볼짤. 브리벨라는 나머지 2026년 아웃입니다. 이러면은 니키벨라도 아웃인데 니키벨라도 같이 나올 거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는 거진 아웃된 것 같은 니키벨라 브리벨라가 되겠고, 이 충격이 캐논볼을 맞고서 어깨가 나간 브리벨라. 그래서 브리벨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를 끝까지 치르긴 했죠. 잘했습니다. 아싸는 좀 여기에 대한 후속 뉴스인데요. 함께 돌아온다라는 뉴스입니다. 니키벨라가 당분간 WWE TV에 등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재개됐습니다. 니키는 혼자 활동하기보다 브리벨라와 함께 복귀하고 싶다며 동생의 회복을 기다릴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지와의 대립도 당분간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평생 돌아오지 마. 제가 페이지가 차라리 배신당했네? 배신당한 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너희랑 대립하래, 약간 이런 식으로 혼자 홀로서기 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말이 현실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브리벨라, 니키벨라 쌍으로 안 나올 가능성 높아졌고, 페이지는 일단은 분풀이할 복수의 대상이 없어졌으니까 좀 싱글 커리어에 집중할 수 있는, 오히려 좋아, 약간 이런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고수는 이제 페이지가 탈출했구나. 그러니까 자동으로 탈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배신당해서 화가 많이 났다 라고 써있네요. 연기 잘한다. K-페이브 제대로인데? 아니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K-페이브 장난 아니다 얘. 아니, 방송에 안 나가는 장면일 때는 그냥 좀 대충 할 만도 한데 좀 진짜 우는 것처럼 굉장히 K-페이브 잘 지키네요. 네. 또 페이지에 비키니 짤 있길래 한번 퍼와봤고요. 이번에 배신당했는데 아마 이제 싱글스타로 거듭나지 않을까. 이 싱글스타를 거듭나기 위해서는 또 이렇게 배신을 당해줘야 제맛이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니키벨라하고 어지러운 싱글 경기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배신당했다 치자, 이렇게 좀 아예 쌩까면 어떨까. 물론 니키하고 경기하겠죠. 니키하고 경기하고 누석 경기할 것 같은데, 페이지가 니키를 이끌 정도는 아니어도요 1인분은 할 정도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니키랑 대립을 하더라도 길게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드림 매치가 많으니까 그냥 니키한테 배신당한 거 그냥 그랬다 치고, 뭐 아니면 할 거면 한 경기만 하고 빠르게 니키 불이 빨리 쳐내고 페이지가 좀 싱글로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페이지 엄청난 화보를 찍어서 화제인데요. 옷이 뭔가 되게 비싸 보여. 이 인형도 귀엽네. 날 껴안지 마. 또 몇 번이나 팬들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불편했던 페이지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와닿는 것 같고요. 다음 뉴스입니다. 가장 큰 후회. 카이리 세인이 WWE 방출 당시 심경을 처음으로 털어놨습니다. 그녀는 방출 소식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아스카와 스토리가 절정으로 향하던 순간 갑자기 중단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카이리는 맡은 역할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스토리가 끝난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아쉽죠. 이 둘 간의 갈등, 카이리가 매번 당하고 끝없이 갑질 당하다가 무언가 할 것 같은 타이밍에 모든 게 빠그러졌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쉽다, 이렇게 또 생각이 되고,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AW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또 지금 카이리 인스타그램에 섭외 이메일이 AW 선수를 관리하는 에이전시 쪽의 이메일이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FA 발표가 나고 이제 90일이 지났죠. 90일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는 활동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 레슬네이션 나와줘잉, 그니까 후에는 TKO가 해야죠. 그것도 맞습니다. 이 카이리를 내보내는 건 현명한 행동이 아니었어. 다음 뉴스입니다. 로열 럼블 개최지 확정이라는 뉴스인데요. 2027년 로열 럼블 개최지가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WWE는 애리조나주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대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으며, 이번 로열 럼블은 이례적으로 2월에 열립니다. 팬들 사이에서는 왜 기존의 1월 개최 전통을 바꾸는지 궁금하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열 럼블이 원래는 1월에 열리는 것이 국룰인데 이번에 2월에 열리기 때문에 도대체 왜 2월일까? 이런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다루진 않았습니다만 뉴스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WWE가 로열 럼블을 양일로 개최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양일이 될 것인지, 이제 2월에서
아리조나에서 열릴 것인지 이게 확정되는 그 후속 뉴스도 뜨게 되면은 제가 또 옮겨다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게 로얄 럼블이 양일로 열릴 경우에 어떻게 열릴 거냐도 지금 되게 외국에서는 초미의 관심사야. 일단은 지금 양일로 열린다는 공식 발표는 없는데 WWE가 4대 PLE, 로얄 럼블, 레슬매니아, 썸머슬램, 서바이버 시리즈 이거를 양일로 열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벌써부터 썸머슬램은 양일로 개최가 된 지 2년차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는 검토하다가 일단 하루가 됐는데 내년 로얄 럼블은 양일이 될 가능성이 아직 제로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하루는 남자, 하루는 여자. 처음에는 이런 루머가 되게 팽배했고요. 근데 제 생각엔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은 남자 쪽으로 티켓이 많이 쏠릴 거잖아. 그럴 바에는 차라리 로우랑 스맥다운을 따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 저는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틀은 초에 루머가 나온 이게 처음에 좀 시끌시끌한 게 몇 개월 전이고요. 그 뒤로 이제 이틀 루머가 없어졌는데 오늘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오늘 개최지가 애리조나로 발표가 되고 나서 다시 양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급물살을 타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얄 럼블 2027년 스케줄이 잡혔는데 2월이다. 아리조나 스테이트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데 2월입니다. 2월. 1월의 전통을 어겼어요. 그러면은 1월에 뭘 할까? 1월에 데이원을 다시 부활시키려나? 이 로얄 럼블을 양일로 하려고 하는 양일로 하는 거에 관심을 보인다는 루머가 오늘 다시 있었다니까. 또 레슬보츠가 요즘에 또 잘 맞추고 있어요. 레슬보츠 요즘 타율이 좋아요. 그래서 레슬보츠의 소스에 의하면 로얄 럼블을 양일로 하는 거에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레슬옵스의 인용이에요. 그래서 양일로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로얄 럼블이 양일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 좀 기대가 됩니다. 양일이 된다면 남자 하루 여자 하루 이렇게 할지 로우 하루 스맥다운 이렇게 할지 뭐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관심만 있는 거지 뭐 일단 하루만 할 수도 있죠. 다음 뉴스입니다. 찐찐막이란 뉴스인데요. 닉 알디스의 선수 복귀 가능성이 WWE 내부에서 점점 높게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WWE 내부에서는 썸머슬램에서 군터를 상대로 보여준 경기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며 알디스가 다시 선수로 활동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본격적인 링 복귀는 올해가 아닌 2027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WWE 텔레비전에서 활동 중인 많은 선수들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으나 오히려 더 뛰어난 실력을 갖춘 선수로 평가하는 관계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선수 활동을 길게 펼치는 것을 보고 싶다는 내부의 의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라는 뉴스입니다. 그래서 닉 알디스가 썸머슬램 때 좀 많이 잘했죠. 또 제가 프리뷰 때 말년에 잘했다. 이 코디 로즈랑 NWA 타이틀 때 굉장히 좋았다. 라고 언급한 바도 있는데 일단은 상대가 군터였던 점, 군터를 상대로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칠 수밖에 없는 닉 알디스 좋은 호흡을 보였다. 이렇게 또 보여지고요. 그래서 닉 알디스가 너무 잘했으니까 이럴 거면 얘 선수로 돌릴까? 라는 내부의 의견이 있다. 근데 아마 올해는 좀 힘들 것 같고 다시 GM으로 돌아왔으니까 아마 빠르면 내년도가 될 것 같다 정도의 뉴스인 것 같아요. 몸이 뻣뻣하긴 하더라. 로프 반동 러쉬 하는데 뻣뻣함이 온몸으로 느껴졌다. 솔까말 올드스쿨 저만큼 하는 선수가 지금 없음. 저 말은 정말 맞는 말 같아요. 네, 올드스쿨 저만큼 하는 선수가 지금 없다. 저 말도 정말 맞고 해서 군터하고 시너지가 굉장히 잘 났죠. 그래서 코디 로즈, 군터 이런 올드스쿨 선수랑 좀 경기가 좀 잘 짜여지는 선수인 것 같아. 개인적으로 옛날에 더그 윌리엄스랑 했던 경기도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좀 약간 이런 올드스쿨 선수랑 경기할 때 좋은 활약 보이고 있는 닉 알디스 아마 내년도에 복귀할 수도 있다. 이런 뉴스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데뷔가 늦는 이유란 뉴스인데요. 블레이크 몰로가 메인 로스터 데뷔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녀는 첫 데이트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는다 라고 하며 좋은 일일수록 적절한 타이밍이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스맥다운 전에 다크매치만 치렀으며 리아 리플리의 부상으로 기존 각본이 변경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말인 게 원래 이제 기습을 통해서 대립을 이어갈 수 있었거든요. 티파니도 기습했었고 뭐 다른 애도 기습하고 2명 이상 기습했던 기억이 있어요. 줄리아도 기습했을 거야 아마. 그래서 대립을 할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그 인터림 잠정 챔피언 토너먼트 때문에 나가리 됐죠. 원래는 다른 각본이 있었어요. 분명히 줄리아 아니면은 티파니하고 대립하려고 했는데 잠정 챔피언십 때문에 밀렸다. 순번이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아 복귀 언제죠? 한 2달 걸린다. 한 달 걸린다? 2달 걸린다 이렇게 본 것 같은데 엄청 오래 걸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또
미댕그릿 하고 있는 브레이크 몰로가 돈을 받고 팬하고 사진을 찍어주고 있는데요. 근데 캐시 켈리네요, 상대가. 캐시 켈리. 요즘 이렇게 서로 직장 동료의 미댕그릿에 참석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베일리도 라이라 발키리아 미댕그릿에 참석해서 같이 사진 찍기도 했고. 다음 뉴스입니다. 환영받은 우승이란 뉴스인데요. 베론 코빈의 US 챔피언십 등극은 팬들과 달리 백스테이지에서는 큰 축하를 받았습니다. 코빈은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고 좋은 복귀였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평소 동료들에게 인기가 많은 점도 이런 분위기에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 베론 코빈 WWE 백스테이지에 엄청난 인싸거든요. 예, 안티가 없어요. 예, 안티가 없고 너무나도 사이가 좋기 때문에 또 이 백스테이지에서 태도도 굉장히 좋고 모든 면에서 깔 게 없을 정도로 직장인들 사이에서 내부 평가가 좋다. 바깥에서는 좀 안 좋은 얘기 듣고 있는데 트리 윌리엄스의 모멘텀을 꺾어놨기 때문에 역반응이 살짝 있어요. 근데 내부 동료들은 너무나도 축하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베론 코빈이 일단은 재계약했고 한 번은 띄워줄 필요는 있죠. 근데 그게 트릭이어서 좀 문제였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베론 코빈이. 저는 좀 약간 오버푸시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당시에는. 근데 이게 과연 옳은 판단일지 아닐지 일단은 베론 코빈이 그동안 했던 개그 캐릭터를 접어두고 다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캐릭터를 원없이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가 옳았는지는 앞으로 스맥다운을 보면 알 수 있겠죠. 빅캐스, 베론 코빈, 투톱으로 빅맨 20장 가는 거지. 로어하고 스맥다운 쪽에서 양쪽에서 한 명씩 해서 마침 빅캐스 뉴스가 있습니다. 링 아래 숨었다라는 뉴스인데요. 빅캐스의 복귀 비하인드도 공개되었습니다. 그는 로우 시작 전부터 링 아래 숨어 있다가 제본 에반스를 기습했고 복귀를 앞두고 매우 들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WWE는 엔조 아무래도 합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방식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엔조가 WWE랑 미팅을 먼저 했죠. 그래서 빅캐스가 AW 쪽에 재계약하지 않겠다라는 의사를 밝히고 더 늦게 미팅했는데 오히려 빅캐스가 복귀가 더 빨랐고 그래서 태그팀으로 엮일지 아니면 빅캐스 혼자 쭉 갈지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 이 빅캐스는 제본 에반스한테 최고로 가는 길에 너가 있어서 운 나쁘게 차에 치였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본은 또 다음 주에 덤비겠죠. 그래서 일단은 빅캐스는 좀 싱글로서 활동할 것 같아요. 여기에 엔조가 좀 더해지는 타이밍에 살짝 느려지지 않을까. 엔조도 엄청 빨았던데 엔조도 지금 몸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빅캐스 당분간은 싱글로서 푸시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빅캐스 생각보다 몸 상태가 좋다. 장인어른이 DDP다. DDP 요가 기적을 맛보았다. 앞으로 좀 연승을 할 것 같다. 제보는 이제 좀 tired of losing이라고 인스타 투데이에 지는 게 지겹다 이렇게 올렸는데 빅캐스랑 갈등하면 또 지겠죠? 그래서 좀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 장인어른이 DDP 예 맞습니다. 해서 DDP의 딸과 결혼한 빅캐스예요. 빅캐스가 컴백했죠. 많이들 아시다시피 빅캐스가 제본 에반스를 공격했고 너는 그냥 내가 최고의 자리로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치인 거야. 넌 재수가 없어서 제본아. 이렇게 말했지만 제본의 생각은 다르겠죠. 제본은 덤비겠죠. 8년 만에 컴백. 빅캐스 멋있긴 하더라. 너무 근육에 집중해서 뎁스가 살짝 얇아 보이는 게 아쉽긴 했는데 워낙에 또 신장이 기니까 2m가 넘거든요. 2m가 넘는 신장이 기니까 그래서 유독 더 얇아 보인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빅캐스의 푸시가 또 예상이 됩니다. 또 로만 레인저 같은 로우에서 활동하는 것도 좀 백스테이지에서 어떻게 지냈지 아마 다 훌 털었겠지 그날. 빅캐스가 또 로만한테 한번 쫓겨난 적이 있어서 투어버스에서 아무튼 다 훌 털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엔조는 퍼포먼스 센터에 들어갔는데 거기까지는 팩트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있네요. 근데 빅캐스는 지금 확실히 엔조가 붙으면 유쾌해지잖아. 뭔가 카리스마 있는 솔로를 미는 것 같아. 고점이 어디까지 갈지 한번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고. 엣지 스펙 아씨 닮았네. 좀 닮았다. 뭐 때문에 엣지라고 하는지는 알겠다. 아들 출산이라는 뉴스인데요. 비앙카 벨레어와 몬테즈 포드 부부가 등남 소식을 전했습니다. 비앙카는 SNS를 통해 아들 로미오의 탄생을 알리며 팬들과 기쁜 소식을 나눴습니다. 그러면 로미오 포드인가? 몬테즈 포드가 일단 가명이겠죠? 여기 써있네. 로메오 레오날도 알렌 크로포드라고 합니다. 네, 로메오 레오날도 알렌 크로포드. 길어. 아무튼 등남 축하드려요. 엄청난 피지컬의 아이가 나올 것 같아요, 그죠? 미래의 WWE 레슬러 그니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괴물이란 말은 좀
다음 뉴스입니다. 믿기지 않았다라는 뉴스인데요. 와이어6 해체는 멤버들에게도 큰 충격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조 게이시는 크리스 밴빌렛과의 인터뷰에서 자신들의 방출도 놀랐지만 보델러스까지 회사를 떠난 것이 가장 믿기 어려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오랜 시간 WWE에 헌신한 점, 하나의 상징이 되어버린 브레이 와이엇의 동생이라는 점에서 게이시는 보델러스만큼은 WWE에 남아 계속 활동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통째로 다 잘렸죠. 그래서 이제 보델러스 아버지는 또 IRS 세금 징수원 캐릭터로서 또 골든 제너레이션 때 활약을 했고요. 그러고 나서 형도 NXT 블랙앤골드 시절 오디션 시절부터 활동을 했던 그런 선수에다가 이제 WWE 전체 역사에 길이 남을 브레이 와이엇이기 때문에 그 브레이 와이엇의 동생이 잘릴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다 라는 조 게이시의 이 비하인드 인터뷰가 있어요. 그래서 조 게이시가 말을 생각보다 많이 했는데 이번 크리스 반빌렛과의 인터뷰에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많이 했더라고. 근데 제가 다 가져오진 못했습니다. 와이어6 보면 볼수록 계속 브레이 와이엇만 그리워졌었음. 그래서 브레이 와이엇 WWE 역사에 길이 남을 인물,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브레이 와이엇을 샤라웃 할 텐데 뭐 기일 때 뭐 암밴드를 한다던가 뭐 등불을 들고 나온다던가 뭐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기 때문에 일회성으로라도 보델러스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보고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딘을 이긴 사람 점점. 다음 뉴스, 딘을 이긴 사람 EC3의 건강 우려라는 뉴스인데요. 전 WWE 스타 EC3의 근황이 팬들의 걱정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인디단체 경기 영상에서는 약 20명의 관중 앞에서 힘겹게 걸어 나오는 모습이 공개가 됐고 몸 상태와 정신적인 모습 모두 이전과 크게 달라 보인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정확한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팬들은 그의 건강 회복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 스테로이드를 너무 많이 했어요. 정말로. 아니 아랫배가 엄청 임산부처럼 볼록 나오는데 복근이 너무 선명해. 이게 스테로이드 현상 중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몸이 좀 많이 망가진 것 같고, 그래서 몸이 망가진 채로 걷는 게 좀 힘든 상태로 경기에 나서는, 또 그 단체에는 20명 정도만 있다 자리에. 그래서 내리막을 걷고 있죠 지금 사실상 커리어가. 한때 WWE에서 딘 앰브로스를 이겼는데, 그죠? 한때 로우에서 딘 앰브로스를 이겼는데 이 커리어의 내리막이 어마어마합니다. 약발 맞아요. 저는 사실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선수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몸 열심히 만들고 약을 안 했는데도 약을 빨았다는 소리를 듣는 걸 보면은, WWE는 스테로이드를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제 WWE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굉장히 엄중하게 하기 때문에 WWE에서 허용하고 있는 약물은 있어요. 근데 그게 스테로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WWE 선수들의 노력을 폄하할 때 저는 좀 기분이 많이 나쁜데, 경고 먹죠. 그게 이제 3아웃 제도입니다. 3스트라이크 되면 아웃이에요. WWE에서도 스테로이드 하면은 방출 당할 수 있어요. 경고 받고 방출 당할 수 있어요. EC3는 확실히 스테로이드예요. 확실하게 스테로이드이기 때문에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다. 그래서 팬들이 그의 사진을 공유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더말 요즘 뭐하죠? 진더마을은 좀 의심스럽긴 해요. 그죠? 예, 유두가 좀 많이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스테로이드 현상인데, 진더마을은 좀 예외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대본도 바꿨다라는 뉴스인데요. 오웬스는 복귀 인터뷰에서 대본에 없었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는 현재 루게리병과 싸우고 있는 레벨 티아나 브룩스를 언급하며 레슬링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면서 이 티아나 브룩스의 용기와 삶의 태도가 본인에게도 큰 영감을 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정된 각본과 관계없이 직접 추모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티아나 브룩스라는 선수가 AW에 소속된 레벨이라는 선수예요. 르벨이라는 선수인데, 이 레벨 선수가 지금 루게릭병을 앓고 있고 사실상 이미 완쾌되기는 힘들어요. 오래 살기도 힘들고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과 긍정적인 애티튜드가 계속해서 많은 화제를 모으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ASL 기금의 펀드 기부를 하기 위해서 다들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고 있단 말이야. 막 애덤 콜, 브리 베이커 막 다 하고 있잖아. 그게 이 선수를 위한 거예요. 티아나 브룩스. 그래서 이 티아나 브룩스가 WWE 쇼에서도 언급된 거예요. 예, 케빈 오웬스를 통해서. 지금 현재 AW에 계약되어 있는 선수인데, 그래서 이번에 AW 다이너마이트도 이 선수 특집 쇼를 할 거거든요. 레벨 하트라는 쇼를 열어요. 이 선수가 선수명이 레벨이야. 본명은 티아나 브룩스인데, 그래서 이 선수 특집 쇼를 할 거야. 그 시기와 맞물려서 케빈 오웬스가 직접 이 선수를 언급한 거죠.
그래서 자기도 아프고 포기할 뻔했는데 티아나 브룩스를 보고 힘을 많이 얻었다. 이렇게 샤라웃을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되고 있어요. 또 레벨의 AS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레벨 바로 옆에서 하고 있네요. 빅 폴리? 그래서 여기 왼쪽에 있는 이 여성분은 레벨이 AW 소속 레슬러인데 루게릭병을 앓게 되면서 많은 레슬링 업계가 이 선수에게 도네이션도 하고 응원도 하고 아이스버킷 챌린지도 하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케빈 오웬스도 복귀한 포스트쇼에서 굉장히 할 말이 많을 텐데 복귀에 대해서 근데 그걸 다 차치하고 이 레벨을 언급하는 것부터 했었죠. 지금 굉장히 또 레벨이 굉장히 핫해요. 지금 이 AW는 저 레벨을 위한 전용 다이너마이트 특집 쇼도 계획하고 있어요.